엽쌤, 네. 세무사, 회계사 차이가 도대체 뭐죠? 이게 사실 다양한 차이가 있잖아요. 일단 업무 범위가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주로 세무사는 세금을 대리 신고하고, 그렇죠. 네, 뭐 양도세니 재산세니 하는 것들을 개시 신고서를 직접 계산해서 내주는 걸 주 업무로 한다라고 맞아요. 한다면 맞아요. 이제 회계사인 윤도쌤이 회계사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죠? 회계사는 아무래도 요즘 메인 업무가 감사죠. 기업의 재무제표가 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잘 작성이 됐는지 그렇죠. 그거 보는 게 감사죠. 그게 감사고 요즘 감사 시장이 너무 화랑이다 보니까 전체 인원의 한 60% 70% 이상이 회계법인의 70% 인원 정도가 감사에 다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회계사랑 세무사 지금 나는 고민 중에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네. 솔직히 동생이라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세무사일지 이게 회계사일지. 정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일단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저 물론 이제 뭐 연봉, 돈 이런 거를 또 떠나서 그거는 또 합격 후에 자신의 어떤 커리어나 행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자기의 사업체를 꾸리고 좀 더 독립체로서 뭔가 사람들 만나는 게 꺼리낌 없고 물론 다 완전 막 100%로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그 비중이 높은 건 세무사 업종이라고 봐요.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전 말주변도 없고 막 만나서 막 얘기도 잘 못할 것 같고요. 막 술 같은 것도 많이 먹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엽쌤도 술 잘 못하시잖아요. 저는 술을 잘 못하기도 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술 자체를. 학원 업무 시작하면서 주량이 네. 확 늘었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거는 방송 끝나고 아, 다시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런 거 하라고 우리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 장점 단점 한 개씩 얘기할게요. 오케이. 회계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볼 때 처음 이제 시험 합격하고 나면 수습 때 회계사는 수습이 1년, 2년이니까 2년 수습 동안에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 그리고 아무래도 간지가 나죠. 이 대형 회계법인들 건물이 좋잖아요. GANJI 그렇죠. 간지. IFC 8층 올라가면 여의도 그냥 IFC 서울 그 한강 전경이 쫙 점심도 보이고 거기서 먹고 점심은 좀 싼 데서 먹긴 한데 재밌고. 단점이 있다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전문직이다 보니까 개업을 준비로 공부를 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무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업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5년 이상은 좀 지나야 되니까 빨리 개업 업무에 들어가기엔 좀 문제가 있죠. 세무사의 장단점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도쌤의 말을 빌리면 일단은 회계사는 공통사항인데요. 합격 후 소개팅이 많이 들어옵니다. 남자건 여자건 그쵸? 엄청나죠.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일단은 세무사는 상대적으로 개업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된다는 거? 어떤 사업체 대표가 된다는 게 엄청나게 그것도 사실 간지가 잔잘합니다. 저도 최근에 또 개업을 해서 공동 대표 세무사 명함이 나왔는데 그게 또 그렇게 또 희열을 느낄 수가 없고 또 이제 뭔가 책임감이 강해집니다. 내 사업체입니다. 얼마 버는지의 파이가 정해지지 않은 거죠. 무한적인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지 않나. 그렇죠. 근데 이제 최대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이것도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지만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계속 공부해.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를 계속 이제 해야 되는 좀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굉장한 어떤 직업이지 않나. 또 약간 디테일한 장점 아닌 단점을 한다면은 마이너스 통장 또 뚫릴 수 있잖아요. 자격증 야, 이거 제출이? 편집해.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무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입사하면 초봉이 좀 낮고 회계사는 연봉이 높다 보니까 계속 맞습니다. 그렇게 유지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네, 있어요. 사실 우리 알지겠지만 10년 차 넘으면 다 회계사 세무사 다 만나잖아요. 다 네, 돌아가는 맞아요. 거고. 네, 맞아요. 결국 평균적으로 같은 연봉에 수렴하는 건 맞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차피 맞아요, 개업하게 맞아요. 되면 비슷해져요. 업무 영역은 사실 개업해도 차이가 조금 있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회계사가 더 넓은 거는 그건 맞아요. 팩트예요. 네. 팩트예요. 예, 그건 사실이에요. 업무 영역은 회계사가 훨씬 더 넓긴 해요. 네, 회계사 감사, 텍스 이런 거를 본인이 좀 더 선택할 수 있다면 세무사 일단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직업상 감사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세무 영역에서의 다양한 업무가 또 많아요, 그렇죠? 훨씬 깊죠. 엄청 훨씬 깊어요. 뭐 재산세를 나는 그냥 파겠다, 아니면 나는 세무조사 쪽 대응을 파겠다. 맞아요. 그 안에서의 범위가 스펙트럼이 장난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제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세무사보다 회계사가 업무 영역은 넓은데 깊이는 오히려 세무사 쪽이 더 많은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친척이 얼마 전에 상속증여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몰라요.
근데 야 너 회계사인데 그것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랬거든요. 아니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모를 수 있어요. 안과 의사한테 피부과 물어보면 되겠냐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세무사는 깊이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주제에 네, 대해서 네, 회계사와 바꾸죠. 세무사 네. 차이 봤고요. 네. 우리 뭐 해야 되죠? 구독자분들한테 부탁해야 되는 게 좋아요, 좋아요. 댓글, 조댓구알인가? 조댓구알, 조댓구알. 좋아요, 네. 댓글, 알림, 구독 설정. 그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안녕. 네, 안녕. 이번 질문은요. 네. 고졸이면 세무사, 회계사의 무시를 좀 당하는 게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궁금할 수 있죠. 중요하죠. 실제도 많이 질문을 하세요. 또 합격 후에 보통 몇 년 차에 개업을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죠. 궁금하죠. 그죠? 세무사 먼저 한번 알려주시죠. 고졸 세무사. 사실 세무사 회계사여서 뭐 이렇게 고졸에 대한 무시가 있다라고 하고자는 그냥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까지는 제가 이제 뭐라 할 수 없지만 전통적으로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있지 않다. 세무사라는 타이틀에서 그 사람의 합격 후의 행보, 또 애티튜드, 마인드, 열정, 뭐 이런 성실성, 근면 이런 걸로 좀 더 평가를 그렇죠. 받지, 실력으로 평가받지. 물론 그거를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그런 거는 사실 다른 모든 직업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전반적인 토대나 풍토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네. 근데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나 이거 얘기 되나?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고졸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세무사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뭐 비상상사를 다룬다면 전 아무래도 상장사를 주로 업무하잖아요. 그럼 업무를 할 때 이렇게 뭐 업무 계획서 같은 걸 내기도 하고 제안서를 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업무에 참여되는 구성원에 대해서 다 써요. 요즘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구성원들이 몇 년 차고 직급 어떻게 되고 무슨 업무를 했는지도 쓰고 맨 밑에 학교 어디 나왔는지 다 씁니다. 그래서 사실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있다. 개업을 하신다면 나중에 개업을 하신다면 문제가 될 수 없겠지만 대형 회계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일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 허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외에는 뭐 만약에 본인이 업무를 잘하고 나중에 뭐 다시 뭐 학교 학위를 따신다면 그런 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개업은 몇 년 차부터 하시나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이것도 좀 꼰대 같지만 라떼는 보통 네. 최소 3년 정도는 하고 맞죠. 개업을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데 요즘 트렌드가 수습만 하고 개업을 하거나 정말요? 1년 차 때 개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사실 된다 안 된다를 보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의지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2년 차 때 개업할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때 불안했거든요. 굉장히. 그쵸. 내가 하다 업무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는 좀 재산세 쪽을 일을 많이 안 해봤는데 좀 불안하다, 자신감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5년이든 10년이 됐던 마스터한다는 느낌은 없잖아요. 맞아. 처음 하는 그때보다 게 잘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 있는 분들은 그때 일 처리하면 그때 또 알아서 되겠지. 모르면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해서라도 하면 되지. 이런 자신감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는 그렇게 내가 보기엔 중요하지 않다. 정 모르면 진짜 못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거는 제 업무 영역에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세무사를 소개시키면 되고 아니면 너무 그러면은 내가 하는 척하고 잘하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저 자체도 가끔씩 못해요. 커넥션 좀 먹고 그렇지. 뽀찌 정도 뽀찌. 뽀찌 좀 그런가? 뽀또라고 할까요? 수수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계사는 수습 기간 2년이니까 저 아는 형 중에는 수습 끝나고 바로 개업한 형이 있어요. 2년이요? 2년하고 이제 3년 차 때. 네. 우리가 다 속으로는 미친 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형이 진짜 힘들었어요. 개업하고 나서. 일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모르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형이 제일 힘들었던 게 거래처 미팅을 다음날 9시에 하기로 한 거야. 지금 오후 6시. 그럼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거의 밤을 새서 공부를 한다는 거야. 이제 업무 스케줄을 잡으면 또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그런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늘 모르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형이 그래서 빨리 자리를 잡았어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도전 같아요. 의식. 맞아요. 당연히 이제 고생은 할 수 있으나 고생한 만큼 다 이게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 근데 또 그에 반해 회계법인이나 사무법인 다니면서 개업 준비를 좀 착실히 하는 분들이 있죠. 개업 준비라는 게 결국에 자기가 이제 담당했던 클라이언트들 거래처. 거기 회계 담당 이제 차장님, 과장님랑 친해져가지고 저 개업하려고 하는데 그쵸. 나오면 일 좀 주세요. 좋죠. 뭐 이렇게 몇 개를 약속 받고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네. 한 5, 6년 지나야 되겠죠. 5, 6년.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좀 확보한 상태에서
개업하려면. 그래서 좋네요. 컨셉이 좀 다양합니다. 뭐 음. 무조건 2년 차에 개업해야 되고 7년 차에 개업해야 되고 맞아. 그게 아니라 정해진 건 없죠. 어, 예, 예.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맞아요. 들어가시면 계획이 나와요. 맞습니다. 저희 학교는 합격생들도 개업했다고 강남에 올 일 강남 뭐 역삼세무서 같은 데 왔다가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빨리 한 분도 있고요. 뭐 그냥 근무 세무사로 일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뭐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전 아내가 또 은행 다녔잖아요. 아, 그렇죠. 뱅크. 개업하고 강의 시작할 때 네. 아내 손을 꼭 잡고 얘기했죠. 네. 한 5년, 3년은 돈 못 벌지 몰라. 괜찮겠어? 괜찮았나요? 아, 괜찮았죠. 오. 그리고 제가 3년 후에 네. 아내 퇴사시키고 네. 나는 돈 벌고 아내 쓰고 지금 이렇게 아주 안정적인 테크를 이렇게 완성했죠. 안정적인 거 맞죠? 아내가 안정적이지 아내가. 좋아요. 네, 두 번째 좋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완벽했죠. 네. 다음 질문으로 가시죠. 다음 질문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샘들이 공부하셨을 때 멘탈 관리 방법이 중요하죠.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또 시험 직전에 응. 가장 멘탈이 아예 그냥 순두부찌개가 돼서 열라면에 넘어갔잖아요. 바사사. 아, 이 실례지만 혼합쌤 네. 동체하셨습니까? 유예하셨습니까? 저는 유해 합격했습니다. 아, 저는 유예 2번 했잖아요. 또 4차생.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수험생 합격생 중에서 멘탈이 한 번도 안 부서졌던 합격생은 없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예. 정도의 차이지, 그죠? 1차 때도 멘탈 한번 부서지지. 그렇죠. 동차 때도 부서지지. 예, 유해 때도 부서지지. 유예 때 모의고사 털리면 또 부서지지. 예, 그냥 아침에 부서졌다 저녁에 깨우치고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조울증도 많이 오고. 하루에 감정이 한 24번 정도 바뀌잖아요. 난 40번씩 바뀌었어. 그거는 진짜 아이덴티티 문제 아니에요. 진짜. 혼합쌤은 멘탈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 멘탈이 가장 힘들었을 나 때 이때 아무래도, 가장 무서웠다. 그런 거죠. 당연히 이제 성적이 안 나올 때 저번에 학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성적이 안 나올 때 1순위고요. 두 번째는 봐도 모르는 주제들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 뭐 1차 때 어려워서 일단 2차 때 해야지. 2차 때 동차 때 했는데 유해 때 해야지. 유해 때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기출문제 매년 나와. 올해도 무조건 나올 것 같아.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이럴 때 멘탈이 바스락했죠. 거의 진짜. 울었습니다, 몇 번. 아, 그래요? 네, 울면서 공부했습니다. 울면서. 그 뭐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딱히 뭐 재미는 없는데 극복. 그러네요. 멘탈 극복 방법은 사실 제가 멘탈이 좀 강한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그랬지만 그래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냥 자기 자신 토닥여주고 그때 처음으로 초코라는 걸, 그러니까 당 충전이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래서 거의 무슨 쇼핑하듯이 초콜릿을 엄청 먹었고요. 그리고 딱 공부를 이렇게 안 되는 거 싹 메고 있자 보다니 차라리 그냥 영화 한 편 보고자 해서 막 영화 보고 그랬어요. 진짜 극장 가서 그냥 혼자. 건전하시네. 혼자 건전하게 풀었어요. 왜냐면 술을 애초에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건전한 멘탈 관리법. 네, 그래서 뭐 별건 없어요. 그래, 역시 7등으로 붙은 사람들은 뭐 건전하네. 뭐 아니 그게 무슨 멘탈 관리야. 윤도 쌤은 어떻게 관리하셨죠? 저는 이 차를 4번 봤잖아요. 네. 이 차를 한 번 동차 때 보고 당연히 난 떨어질 줄 알았어. 공부 안 했어요. 네, 그때는 찐 유예 때, 진짜 유예 때 떨어졌어요. 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지. 그때 될 줄 알았지. 3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래 뭐 다시 뭐 공부하자. 공부했어요. 3차 때. 3차 때. 3차 때도 조금 공부 열심히 안 했어. 근데 왜냐면 연애를 다시 시작했거든. 이거 한번 특집 잡아야겠다. 공부할 때 연애에 관한 얘기. 근데 이게 멘탈 관리할 때 보통 이제 힘드니까 술을 마시거든요. 그렇죠. 술을 마셔.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 그렇죠. 그럼 또 멘탈이 무너져. 그렇죠.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 맞아. 그 다음날 또 늦게 일어나. 맞아. 악순환이잖아요. 악순환. 그래서 이게 극복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어떻게 했냐면 그 대학로에 가면 낙산공원이라고 있어요. 있죠. 해가 아침 5시 40분쯤 끝나는 거야. 네네네. 그럼 5시 20분에 일어나서 40분까지 올라가. 낙산공원에. 오. 그럼 뜨는 해가 딱 이렇게 해가 딱 떠. 그럼 뜨는 해를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3번 내려오고 외치고 내려오고 그랬어. 그 낙산공원에 어떤 미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셈이었구나. 근데 정말로 네네. 멘탈 관리하면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어때요 그러는데 술은 정말 도움이 안 돼.
위험합니다. 위험. 정확히. 정말 위험. 네, 위험합니다. 오래 멘탈 관리가 안 돼. 차라리 그냥 맞아. 운동을 좀 하고 밝은 생각하고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데 멘탈 관리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맞아요. 늦게 일어나면 맞아요. 멘탈이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아침에 일찍 대체적으로는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그죠? 네. 운동 맞아요.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됩니까? 운동은 저는 요즘은 필수라고 봐요. 이제 무조건. 공부할 때.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은 1년 차까지는 에이 괜찮아 하는데 이게 2년 차 때부터 확실히 맞아. 몸이 이게 그러니까 공부가 하다 보면은 어깨랑 목이 이렇게 좁혀 있으니까 목이랑 어깨가 아파가지고 공부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운동하면서 멘탈이 관리가 돼요. 엄청 돼, 엄청 진짜. 네, 엄청. 진짜로 엄청 운동이 돼요. 진짜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 운동이 뭐 격한 운동이 아니라도 요가나 뭐 필라테스 이런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멘탈 관리가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니까 괜히 친구들 만나면 술 많이 먹어. 차라리 밤에 혼자 넷플릭스 보면서 네.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냥 혼자 풀래. 그거 괜찮죠. 정말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해봐서 알아요. 그럼 나중에 맥주 한 팩 떼고 나중에는 소주 중독이 떼고 나요? 그렇지.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 네, 친구 네. 만나서 밝게 놀고 우리하고는 또 깔끔하게. 어디 있습니까? 강남에 있죠. 나 주말에 나 오늘 밤에 가봤는데 네네.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뭐 어떤 게 장난 아닌 거죠? 아니 그냥 스트리트가 밝다 이거지. 나는 그 혼자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술 먹는다? 반대입니다. 절대 안 돼. 오히려 멘탈이 무너져요. 그렇죠. 야식을 많이 먹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왜 되냐면 야식을 먹으면 살이 엄청 쪄요. 살이 찐 내 모습에 또 수험생은 막 꾸미질 않잖아요. 대부분 좀 편하게 또 막 추리닝도 많이 입으시고 그러다 보면은 더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야식은 웬만하면 잘 안 드시는 게 정말. 살찌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멘탈 맞아요. 관리예요. 이게 다 제가 알지, 경험했던 알지, 겁니다. 알지. 네, 그게 악순환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런 절대 안 거 되죠. 피해야 돼요. 여기까지 할까요? 좋죠. 좋죠. 네네. 예, 그래요. 우리 뭐 해야 되죠? 구독자분들한테 부탁해야 되는 게 조댓구알, 조댓구알. 좋아요, 네. 댓글, 알림, 구독 설정 그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안녕. 네, 안녕. 선생님 다음 질문은 뭐죠? 합격 후에 학벌 차별이 심하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네. 그리고 뭐 입사 그러니까 합격 후 나이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계사 제가 몇 살에 합격했는데 입사가 가능한가요? 또 세무사 합격 후에 제가 막 수습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질문 진짜 많이 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회계사부터 먼저 답변해 주죠. 일단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입사할 때 업앤다운 경기가 이렇게 업앤다운. 요즘은 좀 어떻죠? 요즘은 진짜 역대 근래 보기 드문 호황이죠. 그래서 요즘은 진짜 호황이기 때문에 이제 모셔갑니다. 정말로. 그래서 일단 학벌 커트라인 있나 물어보시면 사실 옛날엔 이게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합격 인원이 950명 최 합격 인원인데 대형 회계법인에서 다 합해서 한 700명도 안 뽑아. 그러면은 커트라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200명 정도는 그럼 못 들어가는 거네요? 사실 그 옛날에는 TO 있는 학교라고 해서 TO 있는 학교가 사실 있었거든요. 얘기하긴 좀 그래요. 하여튼 있었어요. 한 5개 정도 있었거든요. 뭐 어떨 땐 7개. 근데 요즘에는 업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없어요. 요즘은 몇 명 정도 합격 뽑죠? 요즘은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980, 뭐 950 요 정도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수용합니다.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회계법인이 대형 회계법인, 4대 회계법인, 3일, 삼정, 안진, 한영 있고요. 밑에 이제 로컬 회계법인들이 있는데 거의 10대까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4대 못 들어가고 로컬도 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로컬 회계법인이 사람을 못 뽑죠. 못 뽑아요. 4대 회계에서 다 이렇게 충당하기 때문에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학벌 때문에 지장이 되는 경우는 사실 요즘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회계사 같은 경우 없어요. 나이도 상관없나요? 나이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계법인이 조직이 굉장히 젊어요. 제 나이가 몇 살이죠? 4로 시작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앞 글자가 4죠. 4. 이게 굉장히 동안이지만 앞에 4거든요. 연식이 좀 돼요. 보기는. 보기와 다르게 옷만 좀 그거 어리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 나이면 회계법인에서 파트너거든요. 아니 파트너 임박이거나. 그렇죠. 제 친구들이 지금 이제 파트너가 됐거나 되려고 하는 연차들이라고요. 회계법인이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보통 실제로 일하는 회계사들이 뭐 한 3년 차, 2년 차, 4년 차. 여기가 회계법인에 사실 주로 일하는 주축들인데 평균 나이가 31, 32. 뭐 요 정도예요, 사실. 합격생의 평균 나이가? 아니죠. 들어가서 한 3년 차쯤 되는 나이가. 합격생의 약간 평균 나이는 어느 정도 되죠? 합격생의 평균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렇죠. 그래서 약간 동아리 같아요. 사실 제가 왜 2년 차, 3년 차를 얘기하냐면 회계법인 들어가면 2년 차부터 3년 차, 뭐 1, 2, 3년 차들이 손잡고 이제
기업들 거래처들 다 간다고요. 4년 차부터 이제 거래처를 안 가는 경우도 생기니까. 네. 그럼 우리들끼리 이제 친구들처럼 가는 거 마치 동아리처럼. 그럼 다 나이들이 뭐 30대 초반이야. 네. 근데 갑자기 신입으로 한 40대 들어와. 아. 그러면 사실 이게 약간 껄끄러운 게 어울리기 쉽지 않다. 일 시켜야 되는데. 훈협이가 인차지고 내가 스텝이야. 훈협쌤이 나 일 시켜요. 저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뭐 갈고 그러겠지. 잠깐 남아보세요. 정선생 남아보세요. 이러면서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옷을 왜 그렇게 입으셨어요? 회계사 목장이 그게 뭡니까? 세무사는 어떻죠? 세무사는 회계사보다 학벌 차이가 더욱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더욱더 없고요. 특히 세무사 쪽도 근무 세무사를 하는 분이 많이 없어요. 왜 다 개업을 하기 때문에 1, 2년 차에 다 개업을 하면서 회사의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뽑아야 돼요. 근데 물론 대표마다 마음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대표는 좀 학벌을 중요시 여기는 대표다. 그리고 또 이제 암묵적으로 합격생들 요즘은 이제 오픈 카톡방 이런 걸로 인수인계가 내려오더라고요. 저희 때는 약간 오픈 카톡방 아니고 지인들을 통해서 어떤 블랙리스트보다는 특징들 있잖아요. 맞아요. 뭐 젊은 사람들 위주로 뽑는다. 어떤 뭐 학벌을 좀 중요시 여긴다. 아니면 전혀 중요시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세무의 특징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대부분 많이 안 봐요. 안 봐요. 맞아요. 일단 안 보고. 나이는 특히 세무사 쪽은 더욱더 우리 그 회계사 쪽은 일단 준비할 때 그 학벌 이수제가 있잖아요. 근데 세무사는 그게 없잖아요. 학벌? 학점인데? 학점 이수제. 그렇죠, 학점 그렇죠, 이수제. 그렇죠. 학점 이수제. 학점 이수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전공이 또 경영 쪽 주로 뭐 회계학과 이런 분야라면 세무사 쪽은 비전공자도 많고요. 일하시다 온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나이가 더 평균 연령이 높아요. 물론 어린 분도 있지만 평균 연령이 높고요. 따라서 나이도 회계사보다도 더 안 본다. 더 안 본다고요. 물론 본인이 또 개업을 빨리 원하시면은 더욱더 나이가 중요하지 않죠. 정말요. 세무사는 더욱더 중요하지 않죠. 수습만 하고 바로 개업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차이가 없는 게 세무사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우리 뭐 부탁드려야 되죠? 네. 조태구알이라고 해서 네. 좋아요, 댓글, 구독, 구독, 그다음에 알림 설정. 댓글. 네. 네. 맞나요? 네. 네, 엉망진창인데 일단 좋아요 맞죠?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이랑. 네. 네, 여기 부탁드립니다. 링크 같은 거 이제 나오죠. 여기 나올 겁니다. 나올 네, 겁니다. 좀 예, 나오죠. 나올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우리 인강으로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학원 가서 듣는 게 좋을까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또 특히 인터넷 지금 막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들은 정말 질문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죠? 엄청 중요하죠. 네. 사실 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정답 없죠. 본인한테 가장 맞는 걸 잘 찾는 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강의 장점과 실강의 장점을 위주로 좀 설명드릴게요. 하나씩 맞아요, 하나씩만 맞아요. 얘기해볼게요. 맞아요. 하나씩만. 똑똑한데, 네, 네. 맞아요. 예. 인강의 일단 장점, 당연히 요즘 너무 저희 진짜 전 세계적으로 IT 강국이에요. 뭐 스터디 카페에서 들어도 되고요, 진짜 집에서 들어도 되고요, 진짜 뭐 스타벅스 가서 공부해도 되고요. 게다가 기계도 요즘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태블릿 PC부터 해서 요즘 진짜 휴대폰으로 들을 수 있고 뭐 그런 각종 짧은 기계들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세이브하고 또 특히 집이 먼 분들, 너무 멀은 분들 많아요. 예. 지방에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 맞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인강으로 활용하시되,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은 인강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많이 저희가 왜 강의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의가 몇 강 정도죠? 기본 강의가? 저 120강이죠. 근데 기본 강의 전에 회계원리 듣잖아요, 회계원리. 40강이죠. 160강. 160강. 세법도 기본 120강인데 막 무료 특강 그거까지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면 거의 또 진짜 160강, 200강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좀 지치기 마련이에요. 우리 아무리 막 재밌는 드라마도 한 번에 16개 보기 힘들잖아요. 중간에 막 맞아요. 넘기기도 하고 맞아요. 막 그냥 2배속으로 그냥 대충 보고 막 핵심 장면만 보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강의를 막 무슨 막 그럴 순 없잖아요. 다 하나하나 들어도 쉽지 않은데 막 빨리 듣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인강을 듣다가 너무 자기가 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 그럴 때는 한 번씩 좀 약간 좀 리프레시 차원에서 실강을 참여하시는 것도 맞아요. 저는 좀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너무 공부가 안 된다면은 그렇게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저희 실강 학생들 네. 그래서 인강 듣다가 실강 듣다가 다시 인강 듣다가 이런 분들 많잖아요. 많아요. 저도 실제 정말 그랬어요. 많아요. 공부할 때 실제 그랬어요, 저도. 저 근데 다만 인강 들으시면 주의 사항이 좀 있는데 네네. 너무 배속을 이렇게 들으시거나 사실 우리 어려운데 2배속으로 네,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쵸. 너무 익숙해져 있긴 그쵸, 한데 그쵸, 그쵸. 요즘 넷플릭스도 배속으로 보시는데 맞아요. 건너뛰기 하고 건너뛰기 하고. 그러시면 네, 안 네.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배속을 너무 많이 막 2배속
1.8배속 이건 좀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걸로 채워낸 게 맞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인강으로 뭐 1.5배속 듣고 실강 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인강 배속 너무 듣지 마시고. 맞아요. 또 실강으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실강 오시는 분들도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맞아. 실강의 장단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실강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네. 정해진 시간에 좀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계획된 공부를 할 수 있다. 우리 종합반 다 합해서 4과목 하면 뭐 세무사 4과목이면 한 500강 정도 되고 회계사도 5과목, 6과목 하면은 더 많죠? 700강 정도 7, 되는데 800은 되죠. 예. 네. 그거를 사실 정해진 시간에 끝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진짜 쉽지 않죠. 사실은 진짜. 음. 네. 자율적으로 그거를 내가 맞아요. 실강의 가장 큰 장점은 정해진 시간에 완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실강으로 오시면 만약에 좀 졸려 학생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네. 그럼 또 우리가 소리 지르고 네, 재밌는 깨우고. 저는 심리 테스트도 해요. 정말? 네. 나한테 그런 얘기 실강생을 위한 심리 테스트 따로 있어요. 정말? 네, 굉장히 재밌죠. 저는 뭐 중간에 커피도 사드리고 그래요. 돈을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바르요 인기 투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실강의 그런 에너지성, 역동성 그런 게 장점이죠. 따라갈 수 있다는 거. 네. 하지만 단점은 빠지기 시작하면 답도 없다 실강은. 그런 단점이 있죠. 왜냐면 특히 이제 집이 멀거나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은 아 오늘 못 나가겠다 하는 순간 다음 날도 패턴이 맞아요. 이제 완전히 그게 익숙화 되면서 다음 날도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는. 윤호쌤 준동매 보면 되게 극대노하시거든요. 조심하면 큰일 나요. 실강 왔는데 조신다. 이렇게 막 자기가 이렇게 깨워야 돼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내가 근데 인강의 가장 큰 장점은 또 진도를 빨리빨리 좀 의욕이 있는 분들은 맞아요. 빨리빨리 나갈 수 있어요. 맞아요. 저 아는 친구는 인강으로 뭐 2달 만에 전 과목을 다 끝낸 친구들도 있어요. 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뭘 해도 될 분들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이순신이죠. 근데 이게 또 인강이 좋은지 뭐 실강이 좋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 장단점은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언젠가 느낌이 오잖아요. 맞아요. 한번 갈 때가 됐다. 네, 본인이 또 딱 그 객관적으로 자기를 잘 판정하셔야 돼요. 더구나 저희 해커스 네네. 경영 아카데미 네. 우리는 책도 화면에 띄우고 하잖아. 맞아요. 우리는 책도 다 보여요 화면에. 맞아요. 광고 해야 돼. 네, 트렌디하죠. 저희 책도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책을 태블릿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맞아요. 근데 시간생이 또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어요. 밥 문제, 그죠? 점심값 지출 이런 거랑 그쵸. 뭐 먹는 것도 해서 또 제가 누굽니까? 또 강남역 맛집 전문가 아닙니까? 실강생들을 위한 강남역 주변 맛집을 다 알려드립니다. 저는. 네. 나는 뭐 미용실도 알려주고.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구나. 좋아합니다. 구체적인 메뉴까지 정확히 팁까지 얘기해 줍니다. 아주머니의 성향 이런 거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 그래서 점심 걱정 어디 먹어야 되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심지어 그거 있잖아요. 해커스 수강증 있으면 여기 주변 대부분에 할인되는 거 그죠? 그거 알아? 네. 수강증 네. 강사는 우리 또 안 되는 거 우리 또. 저는 그래서 제 사진 보여준 적 몇 번 있어요. 근데? 네, 아니 근데 진짜? 되게 사실 표정이 안 좋은데 되게 해주긴 아니 나 해줘요. 1층에 커피숍 났는데 네, 그러더라고. 네. 아니 해커스 관계자분 할인된다고. 네, 저기서 네. 증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증명학교에서 저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 사진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해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도 해야겠다. 네, 근데 그리고 사실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겠어요. 너무 창피해요. 너무 좀. 네, 너무 창피해. 포스터 한번 들고 가야겠네. 그러니까요. 이게 접니다. 이게. 아무튼 인간과 실강의 장단점. 그렇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수험생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코로나에서 이제 비대면 수업이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세무사 회계사 준비하는 데 인강으로 이제 한번 듣고 그죠? 인강으로 그렇죠. 약간 1회독을 살짝 한 맞아. 다음에 실강 오신 분. 실강으로 오시면 그분들이 그렇게 잘해요. 그분들이 그죠? 정말 맞아. 한번 인강으로 한번 체화를 됐으니까 이제 실강이 심지어 집중력이 잘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사실 이해도 잘 안 되고 졸려. 맞아. 근데 뭔가 이제 두 번째 들으면 확실히 이해가 잘 되니까 맞아요. 와 이게 이 내용이겠구나 하면서 가장 약간 혹시 여유가 되는 분들은 인강으로 막 완벽히 듣기보다는 한번 쭉 원래 듣고 또 수험계의 명언 있잖아요. 네. 첫 강사 개개. 안 좋은 사람 두 번째 강사 명강사.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이게 1회독이 진짜 어렵잖아요. 너무 낯설고 맞아요. 용어도 어렵고 두 번째도 좀 다르죠. 두 번째 들으면 이게 그 소리였구나. 인강 한번 듣고 실강 오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네. 그런 분들 농담도 다 듣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또 농담하면 또 그렇게 싫어해요. 아 진짜요? 들었던 얘기를 또 하네 이러면서. 그래요? 그 새로운 농담 좀 개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가 않아. 10년의 영업 노하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적화된 농담이 쉽지 않아요. 맞아요. 검증된 것만 쓰기 때문에. 검증된 것만 검증된 누적되고 것만. 딱 그 사례에 맞는 농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저도 벌써 한 12개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더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또 네. 남겨주시면 댓글에 저희가 좀 남겨주시면, 바로, 네, 네. 다음 또 콘텐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주택구알. 네, 네. 좋아요, 댓글 설정, 그렇죠.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의 네. 가장 큰 메리트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윤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인돈이 있다는 거죠. 농담이고요. 네. 일단 저희 학원이 음. 사실 이 업계에서는 사실 이제 편견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이러는데 기존 선생님들은 다른 이제 학원들에서 굉장히 경력이 오래 되신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막 20년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장점이 새로 오픈한 만큼 새로운 새 출발 마인드로 제가 보기에는 전국의 선생님들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학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죠? 그건 진짜 예. 실강생들은 더욱더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정말 이제 문제 한 땀 한 땀 무슨 장인처럼 만들면서 또 강사실까지 막 늦게까지도 있고 막 이제 질문 답변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받아주는 걸로 되게 평가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또 젊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배치돼 있다. 저는 사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옛날에 학생이 평가해주게 된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해커스 경영을 했더니 선생들 전원이 개그 욕심이 있음. 있죠. 네. 저희가 또 이상하게 개그 있어요. 욕심 이상하게 내가 웃기네. 맞아. 해서 개그맨도 아닌데. 완강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장 적합한 학원이 아닐까. 맞아요. 실강에서도 더욱더 왜냐면 인강에서도 이게 더욱더. 내 수업 내용도 어려운데 이게 딱딱하게 맞아요. 수업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 내용이 어렵잖아요. 실강 종합반 같은 경우에 중간에 드롭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지루하고. 사실 저희는 거의 뭐 한 80% 정도는 맞아요. 흔히 뭐 킵이라고 하죠. 키핑. 키핑 네. 80%. 다 저희가 한 땀 한 땀 개그 치고. 그죠. 그쵸. 힘들 때마다 저는 그런 것도 해요. 그 실강생들 몇십 명 두고 바보 게임 이런 것도 하고 심리 테스트 한 적도 있고요. 학생들과의 스킨십 굉장히 좋죠. 좋죠. 네. 네. 저희 점심 식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커피 맞아요. 같은 것도 많이 사 먹으면서 음. 그러니까 꼭 공식적인 상담이 아닌 사적 상담도 언제든지 웰컴하고 뭐 소문이 나면 그냥 학원 뭐 선생님들이 자기 업무도 있고 이러면은 금방 맞아요. 이제 수업만 끝나고 이제 갈 수도 있으나 저희는 어떻게든 최대한 좀 스킨십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 최근에 합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맞아요. 이건 뭐 네. 증거 자료도 맞아요. 있습니다. 네. 합격 후에도 또 연락도 많이 오고 정말 또 많이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 또 양말 선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쵸. 맞아요. 그리고 그 합격하시는 어머니분한테도 이제 선물 받으실 수도 있고 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끈끈한 유대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객관적으로는 저희 학원이 아무래도 새로 오픈한 지 이제 저희도 오픈한 지 사실 오래됐어요. 이제는 꽤 됐죠. 이제는 꽤 됐죠. 네, 뭐 많이 이제 됐죠. 새로 오픈한 학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많이 아무래도 됐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맞아요. 최신이다 보니까 동영상 화질 같은 건 저희가 압도적으로 좋죠. 그래서 좀 피부가 너무 좀 바로 뾰루지가 나도 바로 난 보이더라고요. 비비 바르니까 그리고 발랐어요 또? 그 사이에? 와, 또 혼자 바르잖아요 이거를. 저희 건물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죠? 학원 위치는 저희가 맞아요. 뭐 타의 추정을 불허로 합니다. 맞아. 역에서 맘먹고 뛰면은 몇 초 정도 걸리죠? 거기 9번 출구에서? 한 20초? 20초. 걸으면 한 2분 정도. 그죠. 9번 출구에서 나오면 3분 정도. 9번 출구에서 3분도 아니고 넘긴가? 1분 30초. 맞아요. 1분 30초 걸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환경이 좋죠. 저희가. 맞아요. 교통도 좋고. 밥 먹는 공간도 은근히 많잖아요. 저희 엄청 많죠. 점심시간 그것도 밥 먹으면 저희 그런 것도 잘 알려주면 특히 제가 복리 후생 담당이셔가지고 제가 또 강남역 주변 맛집 많이 알려드리고 또 해코스가 주변 식당이랑 미리 계약을 맺어가지고 맞아요. 수강증을 보여주면 굉장히 거의 할인돼요. 완전 할인되죠. 스타 땡땡 뭐 커피 콩 뭐 이런 데들도 할인이 되잖아요. 10% 이상. 하지만 선생님은 할인이 안 된다. 저희도 되는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명함이. 정말. 되기는 돼요. 되긴 돼요? 네, 돼요. 근데 구질구질하게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저 여기 이윤혁 강사인데 이걸 보여주는 게 창피한 거지. 그게 창피한 거지. 되기는 돼요. 되기는 돼요. 물어보시더라고요. 해커스 관계자 같은데 할인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할인받기 위해서 실제 제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차라리 이럴 바에 학원을 안 받겠다 뭐 이런 이제 진짜. 아무래도 저희가 커리큘럼도 좀 다양하죠. 커리큘럼도 저희는 많죠. 뭐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 기본반
심화반, 객관식반 하고 끝인데 맞아요. 저희는 뭐 최종 정리반, 주말 맞아요. GS반, 뭐 최종 정리반, 마무리반도 많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또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동영상을 넣어주는 비율이 굉장히 거의 없을 정도예요. 맞아요. 모든 것을 매년 신랑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또 옛날에 찍은 거는 또 약간 또 올드하고 그럴 수 PD가 있잖아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매년 출제 범위에 따라서. 저희는 매년 새로 찍습니다. 매년. 좀 동영상 강의 뭐 네, 재탕, 네. 3탕, 4탕 이런 네. 거 있죠. 힘이 닿을 때까지는 그죠. 매년, 매년. 찍고 있습니다. 매년 커리별로 찍고 있습니다. 다르게. 네, 커리별로 다르게. 동차반, 맞아요. 유해반, 강의 똑같은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따로 맞아요. 찍습니다. 예. 모두 따로 찍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열정. 모의고사 간정도 거의 재탕을 안 하죠, 저희. 그죠. 거의 너무 뭐 좋은 문제들 오히려 마스터피스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하지만 매년 새로운 거의 문제는 안 나요. 바꾸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실제 시험과 굉장히 유사하게 내도록 난이도 조절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평가가 굉장히 좋죠. 이 시장에서. 엄청 좋죠. 맞아요. 자랑을 하려니까 이게. 또 좀 부끄럽긴 하네요. 음. 그죠. 부끄럽긴 하네요. 또 저도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거요? 네. 자랑할 게 사실 너무 많으면 이게 생각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직접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진짜 자랑할 거 있잖아. 네. 유튜브. 맞습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트렌디하고 그 어느 학원보다 유튜브 컨텐츠가 풍성하죠. 풍성하고 무료 강의 네. 정말 쓸만한 것도 정말 많이 있고요. 맞아요. 뭐 꼭 수업 내용이 아니지만 이 업계와 관련된 내용들도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쇼츠 나 이번에 조회수 87만 나왔잖아. 그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얘기하는 거? 그죠? 87만. 좋아요 7,000개. 맞아요. 예. 저도 윤돈쌤 그 쇼츠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전 여자친구 뭐 장인어른 얘기하면서 회계 부기로 가더라고요. 그게 87만 나왔죠. 회계 공부 당했다. 그냥 공부를 당해버리잖아. 그냥 하다 버리고. 우리 아내 친구들이 아내한테 네. 그렇게 많이 캡처해서 보여줘가지고. 그거를. 네, 그거 진짜 정말 재밌더라고요. 진짜 맞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공부 당했다. 그런 거 아니고도 우리가 공부 수업 내용들을 거의 짧게 인트로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사실 집에 가면서 듣는 친구들 되게 많고. 그것만 봐도 예습이 맞아요.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 최근에 저희 저희 이거 무엇이 엽두 이거. 굉장히 그 이제 다음 편 언제 나와요? 너무 재밌어요. 뭐 이게 삶의 활력소예요. 죄송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해커스 경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유튜브 동영상이 단순 홍보가 아니라 맞아요. 정말로 이거 자체로도 컨텐츠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맞아요. 다양한 콘텐츠.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뭘 배우는지 같은 거나 해커스 경영이 어떤지를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 채널을 한번 쭉 구경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이 정도로 네. 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항상 있죠. 이제 거의 유행어죠. 조댓구알.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또 해주시고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하트 한번 오랜만에 할까?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의 그 할거스 3대 미스테리 소문이 있어요. 뭐 흉흉한 소문도 있어요. 우리 많은 구독자 여러분 플러스 또 실감생의 진짜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의 그 할거스 3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라는 소문이 있어요. 대체 그쵸. 그러니까 뭐 흉흉한 소문도 있어요. 정윤돈 교수님 다이어트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이거 진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질문 답변으로 진짜 물어봐요. 맞아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저한테도 진지하게. 많이 물어봐요. 윤 교수 왜 이렇게 많이 살이 빠졌냐. 정말. 네, 그래서. 제가 한참 다이어트 할 때는 25kg까지 뺐었고요. 요즘 요요 와서 한 25kg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한 3개월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뺐었죠. 3개월 25kg. 25kg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인생 스토리잖아요, 이거.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아시잖아요. 저는 옆에서 다 봤죠. 모든 제가 다이어트 과정을. 그때 엄청 뚱뚱했잖아요. 96kg. 그때는 0.1톤이었죠. 0.1톤. 걸어다니는 0.1톤. 그죠. 굴러다니는 줄 알았어요.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가지고 맞아요. 잔데 숨 못 쉬는 거. 그래가지고 맞아. 그것도 수험생이 너 혹시 잘 때 숨 못 쉬지 않냐? 자도 피곤하지 않냐? 맞아. 코 많이 걸지. 네. 너는 내가 볼 때 수면 무호흡증이 분명하다. 맞아요. 병원 가봐야 된다. 그렇죠. 그 학생이 추천해줘서 갔죠. 갔더니 의사가 너 수면 무호흡증 맞다 검사했더니. 맞아. 근데 너는 이게 살을 빼야 된다. 맞아. 근데 네 중요하죠. 어떻게 살을 뺄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맞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음. 역시 합격도 돈.
너무 좀 다이어트도 자본주의 아니에요? 돈. 오. 그래서 그 비만 치료제라고 있어요. 비치. 그, 네, 그 싹 뭐 땡 그 주사가 있거든요. 싹땡 싹땡다. 이게 네, 아무튼 네. 이게 네. 호르몬이 우리 배부르면 나오는 그 배부르면 다 못 먹겠다는 이 호르몬 있잖아요. 네. 그게 보통 3분 정도 나오는데 오. 이거 주사를 맞으면 네. 13시간이 지속된대요. 배부른 느낌이. 그 주사를 딱 맞으면 매일 맞는데 네. 개인용 개인이 들고 다니는 거 맞는데 네. 그거 맞으면 갑자기 음식을 좀 먹다 보면 갑자기 뻥 소리가 나.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지고 이걸 현타. 내가 굳이 내가 이걸 왜 먹지? 이런 생각이 들고. 치킨을 먹어도요? 그렇죠. 치킨은 내가 한동안 주사만 동안 밤에 치킨을 시켜. 네. 그럼 아내가 옆에 딱 앉아. 네. 왜냐면 평소에 내가 어차피 다 먹으니까 아내 좀밖에 안 먹거든. 근데 내가 교촌 골드윙을 한 2조각 먹어. 먹었는데. 그럼 탁 내려놔. 이거 내가 왜 먹지? 와. 그걸 아내가 다 먹었죠. 나 찐 거 빠진 것만큼 아내 찌고.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거 하는 동안 제가 집이 잠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원에서 장남역에서 잠실역까지 매일 걸어서 맞아요. 퇴근을 했어요. 저도 목격했습니다. 그다음에 증인입니다, 증인. 산 증인. 헬스하고 맞아요. 한 시간씩. 헬스장도 가고. 헬스장 1시간 갔다 와서 네. 이제 집까지 7km 걸어가고 저녁 굶고 맞아요. 그렇게 한 네. 3개월 정도 하니까 시기만으로는 그렇게 단계에 빠지기 쉽지 않고 그죠? 운동을. 술도 거의 안 마셨어요 그 기간 동안. 거의 안 아마 마셨어요. 한 2달 동안 안 마시다가 처음 맞아. 술 마셨던 게 너랑이. 훈남쌤이랑 술 마셨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은 요요가 좀 왔습니다. 한 6kg 정도 다시 쪘는데 네. 일단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고 계속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 근데 하는데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 저도 좀 살이 최근에 빠진 편인데. 엄청 빠졌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필라테스를 추천드립니다. 저기 남자라는 이제 편견을 좀 깨부셔야 합니다. 이게 남자한테 더 좋은 운동이거든요. 강사분이 굉장히. 이쁘셔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네. 근데 굉장히 그게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고 이게 공부하다 보면 선수들 목이랑 특히 어깨가 결리면서 진짜 소화도 잘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살이 찌는 또 큰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의 혈액순환 잘 돌리게 하는 요가나 뭐 필라테스 같은 거 병행하셔도 살은 찌지는 않을 것이다. 야식을 이제 안 먹는 게 제일 크죠. 그리고 수험생분들은 기본적으로 살찌면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요. 네, 쉽지 않아요. 살찌면 공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살을 안 찌도록 좀 노력하셔야 되고요. 네.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살 좀 찌는 것 같은데 저도 다이어트 주사 맞으면서 할까요? 에이, 굳이 또 말도 안 네. 되죠. 합격하고 합격하시고 한 방에 네. 그렇죠. 모든 거는 멀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맞아요. 네. 그냥 야식을 조금 더 줄이고 차라리 막 간단한 거 막 라면 먹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컵 누들. 뭔지 아시죠? 알죠. 네, 그런 느낌으로 먹고 이제 주무시면 충분히 살은 관리할 수 있다. 성형수술 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 아니고 맞아요. 살 빠져서 그래요. 살 빠졌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방 흡입을 했다. 네, 그런 녹취를 할 그 수도 있었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뭐 아무튼 많이 잘생겼다 이런 또 좋은 평가가 많았어요. 네, 제가 봐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우울할 때 저도 보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3년 전 정인호 선생님 신용무서사 특강이라고 있어요. 정확히 3년 전. 그거 힘들고 지치고 가장 인생에서 우울할 때. 그 네이버 네. 이미지에 정의도 치면 아직도 이러고 있는 맞아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툭 쳐놔가지고. 그것도 있고. 그 스트라이프 정장 입은 그 전설적인 동영상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시청해 주시고 윤노쌤 한번 자극을 받고 나도 나도 다이어트를 할수 해야지.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면 할수 다 있습니다. 세출받을 진짜 수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진짜 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뭐 해야 되죠? 저희 조떼꾸알이라고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네, 그렇게 네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저도 그런 또 그 리마인드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한 번에 이거 동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잖아요. 또 의외로. 그래서 카메라 컨택을 좀 많이 안 한다. 또 이런 맞아요. 반응이 있어서 오늘은 최대한 좀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좀 발전하는 또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정도로 마치시죠 일단. 안녕. 네, 안녕. 선생님 최근에 또 우리 1차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죠? 5월 28일이었나요? 맞아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시험 보신 분들도 많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 물어볼게요. 1차 시험 시간 배분 같은 거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이거 엄청 중요하죠. 그죠? 시간 배분. 이거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보시면 대부분 누가 네. 그래도 아주 잘하는 학생 아니면 네, 다 시간이 부족해요. 맞죠?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만약에 40문제면 40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점을 목표로 하시는 그죠? 네. 진짜 뭐 한 20등 안에 들지 않고서는 다 못 풀어요. 네. 누구나 다. 애초에 합격하는 못 친구들. 풀게 내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시험 제도가. 저 정도 되면 제 과목은 다 풀 네. 수 있겠지만 이게 다 네. 못 푼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욕심을 부려야 돼요. 우리가 사실 맞습니다. 1차는 수석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1차 점수 좋으셨나요? 1차 좋았죠. 저는 네. 전 약간 뒤쪽에 있었거든요. 네. 뒤쪽에 있었지만 합격해서 회계사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합격하면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오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 제 얘기만 하면 일단 회계학 문제를 딱 받으면 네. 저는 재무회계, 뭐 회계사도 세무사도 25문제니까 네.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게 일단 말 문제를 먼저 풀고 보통 말 문제가 한 6개에서 7개 사이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거 싹 먼저 풀고. 풀어. 그러면 몇 개 남아요? 이 25문제에서 한 18개 18개. 남죠. 네. 거기서 내가 진짜로 확실히 알고 있는 거 한 12개를 뽑아서 그것만 먼저 풀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고 맞아요. 풀어. 그럼 몇 개 남아요? 근데 한 뭐 7개 남죠. 7개. 그거는 이제 컨디션 순서에 따라서 좀 할 수 있는 것 따라서 네. 풀다 보면 60점이 넘게 나와요. 그죠. 그거는 사실 또 교수님이 맘먹고 좀 뭐 틀리게 내거나 아니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게 낸 문제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수능처럼 뭐 킬러 문제 30번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맞아. 우리 막 킬러 문제가 2번, 3번, 1번부터 4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 문제 어렵게 내면 한 1, 2, 3만 딱 어렵게 내도 그냥 맞아요. 바로 다 쓸려 나가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많아요. 멘탈 붕괴되잖아요 또. 그래서 시간 배분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먼저 딱 풀고 그 다음에 맞아요. 못 풀 것 같은 문제를 뒤로 빼서 맞아요. 뭐 제가 안 늘 푸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어려우면 1번, 나만 모르겠으면 맞아 3번. 무슨 저는 어. 랩인 줄 알았어요. 힙합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시간 배분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뭐 세무사 같은 경우에 사실 회계학 같은 경우에 선택법이랑 같이 보잖아요. 맞아요. 선택법을 좀 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쓰다가 풀어야죠. 선택법을 또 한 40분씩 푸는 분도 있다고요. 가끔 있죠. 그럼 선택법이 100점 맞아도 회계학에서 꽈락이 날 수밖에 없어요. 과락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세법은 어떻게 시간 배분? 저는 재정학이라는 시험을 보는데요. 네. 세법은 1차는 계산 문제가 보통 40문제 중에 10개에서 12개 정도 출제됩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막 엄청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면 계산 문제가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막 계산도 해야 되고 문제도 읽었고 계산도 한 다음에 계산기가 쳐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말 문제는 그 자리에서 정답을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막 엄청 이제 들지 않지만 재정학이 또 의외로 많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어려워요. 재정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막 그래프도 막 그리는 문제도 있고 막 표 같은 거 막 무슨 막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막 게임 이론 막 이딴 것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말려가지고 또 막 시험장은 잘 안 읽힌단 말이에요. 문제가 맞아요. 이상하게 떨려가지고 문제를 막 두세 번 읽고 나도 모르게 꼭 또 2개가 남잖아요. 맞아. 그거 뭔지 알죠? 1, 2, 3, 4, 5 중에 이상하게 항상 2개가 남아. 2번, 3번. 4, 5 이런 식으로. 맞아. 1, 5 이런 식으로. 그거 보통 틀려. 맞아. 근데 그 기분 또 텐션 좋은 날은 잘 맞아. 그게 점수 편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막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후적 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재정학은 보통 30분에 끊는 게 국룰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50분 동안부터 이제 세법을 푸는데 보통 40문제 중에 초시생 기준으로는 한 32개 풀면은 잘했다. 회계학은 아까 뭐 이제 6개 빼고니까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원가로 넘어가야죠. 그렇죠. 보통 맞아요. 원가도 쉬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배분하시는데 요거는 사실 아무리 저희가 말해줘도 아마 이제 유경험자는 이제 뭔지 정확히 알지만 무경험자는 막 저 원래 막 어렸을 때 막 뭐 속독해가지고 막 졸라 빨리 읽는데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빨리 읽는 거랑은 상관이 전혀 없어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다르고 계산기를 빨리 친다고 빨리 푸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뭔가 문제도 안 읽히고 막 진짜 이만한 것도 있고 막 그러단 말이죠. 맞아요. 뭔가.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회계학 같은 경우 원가랑 재무회계랑 같이 보니까 나는 원가 먼저 풀어야 돼요. 재무회계 먼저 풀어야 돼요. 케바케잖아요. 그때 달라요. 그때. 케바케요. 그거는 진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무조건 원가 먼저 풀어야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다고요. 있어요. 원가 또 폭탄으로 나올 어렵잖아. 올해는 원가 어려웠죠. 원가 먼저 풀어서 망했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가에서 쉬운 거, 필수로 풀어야 되는 거, 재무에서 필수로 푸는 거 요런 마인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지. 맞아요. 뭐 무조건 원가 다 풀어야지, 무조건 재무 다 풀어야지. 굉장히 위험 발상이죠. 또 없죠. 위험 발상이요. 그리고 요런 과정은 또 이거는 진짜 해커스만의 또 저희만의 과정. GS 10회 모의 과정을 보면 절대로 시간에 말렸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없죠. 저희 주말 GS 10회 하시면 그죠. 실제 시험처럼 보니까 맞아요. 올해도 실제 학원 모의고사와 가장 유사했다. 이제 합격생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실제 막 숫자만 바뀌고 나온 거 되게 많았다. 진짜 이런 평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과정이 정말 사실 학원 선생님들한테는 가장 힘든 과정인데 학생들한테 그만큼은 최고의 또 시험의 효율을 달성하는 과정입니다. 맞아요. 그 문제만 잘 외우셔도 맞아요. 한 10개씩은 더 맞추지 않을까? 그럼. 엄청 많이 맞추시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은 저희 학원 커리의 마지막 과정을 절대로
빼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좋아요. 네, 너무너무 좋죠. 다 됐나요? 그러면? 네, 뭐 느낌 있어요. 네, 좋아요. 네. 저 댓글 마지막에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네. 해주시고 또 다음 주제로 질문 넘어가도록 주제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할게요. 네. 많이 좋아요 해주세요. 쌤, 네. 세무사 진짜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좀 저는 회계사 전망은 또 어떤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해보죠. 일단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 진짜 사실 오해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뭐 좋게 얘기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이제 떼고 편견 떼고 그냥 진짜 그냥 세무사로서의 그냥 답변을 드려도 좋다. 그 이유를 일단 말씀드리면 이게 옛날에는 회사를 취업하는 분위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당연히 커리도 많으나 여전히 많으나 개인 사업하시는 분이거나 맞아요. 또는 이제 일명 이제 저희 업계에서 3.3%라고 불리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막 필라테스 선생님 또 헬스 트레이너 분들 맞아요. 또 이런 진짜 개인 이제 혼자 일하시는 분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또 유튜브 디자인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러면서 맞아. 돈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도 어느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 당연히 이제 세금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맡기는 업종이 늘어났고 맞아, 특히 맞아. 젊은 사업가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제 개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호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가만히 있다고 늘진 않아요. 근데 네, 물론 노력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거기서 어떤 내 신뢰도를 보여주면 그만큼 내 거래처가 된 직업군이 늘어났다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 맞아요. 요즘 뭐 세무사 정말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항상 이슈 이제 또 몰라요. 앞으로 그건 정권에 따라 좀 바뀌지만 항상 이슈되는 부동산 세제가 저희 맞아. 사무실에도 진짜 그 약간 핵심 지역이 아니에요. 저희가 네. 지금은 그쪽 강동 쪽에 있는데 그리고 세무서랑도 걸어서 좀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린 돌방이라고 하거든요. 돌발 방문. 그냥 모르는 사람 돌방 방문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가지고 이번에 아들 증여하려는데 하면서 일단 목말라면서 일단 비타오백 한 2병씩 털어가요. 여러분들 비타오백 필수입니다. 비타오백을 한 10병 한 10박스씩 쟁여주세요. 그냥 왔다 갔어요. 그냥 그러면서 막 그냥 얘기하다가 막 이런 적도 있어요. 무슨 내가 좀 자주 까먹어 이러면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할 테니까 좀 이해해줘 이러면서 갑자기 내가 젊었을 때는 훈민정음도 할 정도로 기억이 좋다고 훈민정 갑자기 나라 말싸움이 중국과 달라를 그 자리에서 20분 동안 얘기했었어요. 네. 뭐 그만큼 동반발문으로 오는 재산세가 있을 정도로 일이 건수가 많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네. 상속증여세도 요즘 좀 어떤 거 시장 좋지 않나요? 굉장히 많죠. 증여 아니면 상속은 사실 좀 이제 큰 정말 재산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약간 로또처럼 나한테 오면 너무 좋지만 또 와더라도 이제 큰 건수일 수는 이제 확률이 좀 낮지만 증여나 양도는 정말 많아요. 맞아요. 정말 많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습니다. 회계사 어떤가요? 전망. 회계사는 정말로 그 법이 바뀐 이후에 요즘에 시장이 정말 급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그 일반 처음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좀 잘 모를 것 같아요. 일단은 거의 상장사는 이제 거의 지정제라고 보시면 돼요. 지정감사제. 한 회계법인에 이제 계약을 맺으면 3년 3년 동안은 무조건 이 법인이랑 업무를 해야 됩니다. 3년 뒤에는 그렇죠. 어떻게 되죠? 그럼? 3년 뒤에는 또 다시 지정을 해줘요. 정부에서. 그래서 상장사는 지금 지정을 해주거든요. 너는 여기서 받아라, 너는 여기서 받아라. 뭐 당연히 대형 회계법인이 많이 받지만 요즘에는 그래서 중소형 로컬 회계법인도 지정받아서 꽤 많이 가만히 있어도 일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대형 법인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옛날에는 서로 내가 감사할게요 하다 보니까 저가 경쟁이 되게 심했거든요. 가격. 옛날에 4대 회계법인 중에서 쿠팡이라는 별명을 가진 별명도 있었어요. 좀 너무 염가로 하니까. 한리남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막 너무 수익 구조가 안 좋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딱 받아야 될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보수표가 정해져 있다. 회계법인의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 뭐 아주 해피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파트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감사 쪽은 굳이 영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정감사제 그렇죠. 때문에요. 이제 들어오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냥 다 이게 다 소득으로 그대로 연결되니까 수익으로. 거기다가 사실 진짜 제가 요즘에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요즘에는 감사는 거의 안 하거든요. 네. 할 이유가 없죠. 강사 네네, 강의하고 그쵸, 하니까. 그쵸. 근데 정말 오랜만에 대형 회계법인 다니는 친구들 만났는데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옛날에는 회계법인에 감사팀 있고 세무팀 있고 재무자문팀 있으면 뭐 지금도 재무자문팀이 인기가 많긴 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무팀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요즘 세무팀이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오. 아니 왜? 말이 네, 되겠더니 네. 요즘은 다 감사팀을 가고 싶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팀 야근도 많이 하자고 했더니 네. 요즘 야근 많이 안 한대. 오. 52시간제인가 그것 때문에 와. 야근 안 한대. 젊은 분들 카톡 안 본대. MZ 세대. MZ 일명. 세대.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네. 사실은 옛날에 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 고객들이 클라이언트가 갑이었거든요. 어. 왜냐면 우리가 그쪽한테 이제 보수를 받아야 되고 계속 감사인으로 그쵸. 선임이 돼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잖아. 정부에서 정해주는 거고 무조건. 얘랑 관계가 좋아도 몇 년 지나면 바뀌는 거고. 그것도 다른 지정제로 난 가는 거고. 굳이 뭐 그치. 접대를 한다든지 그렇지. 뭐 그런 의뢰 입장이 없어졌다. 보수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속된 말로 이런 얘기는 좀 안 좋은데 네. 회계사들이 감사를 가서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진짜 옛날에는 뭐 재무제표를 우리가 직접 작성해 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주석도 네. 우리가 만들어주고. 네. 사실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 현금으로 표 못 하거든요. 네. 못 하는데 요즘은 절대 안 만들어줘. 딱 세팅돼 있으면 가서 정말 감사를 하고 갑질하고. 그래서 요즘 인기가 엄청 높대요. 보수도 엄청 높아졌고 급여도 엄청 올라갔어요. 연봉도 많이 올랐다고. 연봉 들었어요. 뭐 네, 제가 진짜. 그건 사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4, 5년 차쯤 되면은 뭐 1억은 당연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이죠. 뭐 빠르면 네. 1년 차, 3년 차만 돼도 3년 차 뭐 보너스 보너스만, 다 넘는다는 소리도 하면은 있고. 맞아. 그런 업무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야근이 없어진 것도 컸죠. 물론 뭐 많이. 시즌 바쁠 땐 야근을 하지만 네,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었고 맞아요, 업무 맞아요.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 부럽다. 사실 점점 이게 필요성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회계법인이 있다가 그 로컬 회계법 그 인더스트리 일반 대기업이나 기업으로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맞아요. 안 가려고 기업.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다 남고 보니까 싶다. 회계사가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뭐 이게 앞으로 계속 천년만년 이렇진 않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네. 또 바뀔 수도 있죠. 모두가 얘기해 보는 게 당분간 한 5년에서 10년 사이는 뭐 이런 분위기가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좋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일단 긍정적이다. 사실 상황이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는 게 있는데 회계사가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세무사도 괜찮아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네, 세무사 맞아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젊은 분들은 대기업이나 뭐 금융권 한번 가보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사실 시장에 나가면 이 이직 시장에서 회계사랑 세무사랑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나 같이 경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이쪽에 아예 쭉 빠져있기 때문에 세무사 분들도 맞아요. 요즘에 이직하기가 굉장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4대 회계법인에서는 이제 경력 있는 세무사여도 잘 뽑지 않는 그런 좀 알게 모르는 풍토가 있었었는데 최근 요즘은 많이 들어 뽑죠. 좀 이제 뽑는다. 최근 들어 이제 뽑기 시작했다. 이제는 맞아요. 경력 있으면은 다 들어간다라고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요즘 회계사 세무사 전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굿이다. 네, 제가 봐도 아주 굿이다. 좋다. 대신 네. 뭐 이제 경쟁이 그만큼 지원자 수가 많아지면서 시험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으나 합격 후에는 너무 좋다.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뭐 해야 되죠? 항상 그 족대꾸알 해야 되죠. 족대꾸알. 그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세무사를 공부하면서 토익을 병행해도 될까요? 요것도 쉽지 않네요. 그죠? 선생님, 네. 신뢰가 안 된다면 네네네. 영어 좀 잘하셨습니까? 저는 뭐 잘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주입식 교육의 전형적인 그냥 그 그쵸. 습관 정도로 했지. 뭐 이게 회화가 안 돼요. 예, 듣기랑 이제 독감에서 뭐 요 토익이나 이제 지텔프 이런 거 따는 거는 이제 쉬웠었어요. 오, 역시. 그런 거는 괜찮았는데 이제 많은 수험생분들 중에서 처음에 한 650, 막 680 요런 언저리로 딱 이제 한 사람들이 이거 기본만 하면서 토익 좀 몇 번 보면 되겠지 약간 했다가 1년 뒤까지 끌고 가는 경우를 종종 보고 또는 아예 막 500점 이상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수험생 많잖아요. 쉽지 않아요. 영어가 마음이 아파요. 정말로 우리 접수가 언제죠? 1차 시험 접수 마감일이 보통 한 달 전이죠. 시험 한 달 전. 네, 두 달 전, 두 달 전. 정말 그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 토익 GTF 못 넘어서 전전긍긍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점점 늘고 있어요, 심지어. 어, 예, 제가 맞아. 보기에. 예, 왜냐면 영어 시험이 근래 들어서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어려워지고. 평가가 있어요. 음. 네. 그럼 선생님은 네. 어떻게 영어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아, 이게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물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기본반 할 때 영어도 안 하면 영어 도수도 안 나오고 또 기본반을 안 하면은 막 진도가 너무 밀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제일 처음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무조건 영어를 따놓고 들어오시려고 영어에 몰빵을 해주세요. 그게 일단 가장 좋은 거예요. 영어가 되고 이제 세무사 회계사 시험으로 올인을 하는 거죠. 그게 일단 가장 좋은데 혹시라도 좀 이제 그러면은 초반 기본반 때는 영어에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영어를 일단 깔끔하게 끝내는 게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뭐 영어 안 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래서 뭐 영어 다 끝내놓고 오라 그러면 1년이 더 걸리는 분들이 또 있죠. 있더라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영어 핑계 대고 노시고 또 1년 보내고 이러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영어를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언제까지 딱? 뭐 저는 네. 12월 내년 5월 시험 준비하면 12월은 넘기지 마라. 뭐 11월은 넘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어 점수가 진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 처음 시험 봤더니 600점대다. 그럼 뭐 사실 1년 동안 시험 계속 보면 그렇죠. 운 좋게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택도 없는 점수가 나와. 맞아요. 근데 시험 영어 공부해. 그럼 계속 택도 없는 점수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게 뭔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초래한다. 그래서 저는 학생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이게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저희가 또 해커스잖아요. 해커스 하면 바로 1차원적인 생각이 영어, 잉글리시잖아요. 그렇죠? 그쵸. 와. 그래서 오히려 저번에 보면 저희 종합반 들으시고 종합반 저희 아침에 9시 시작하잖아요. 맞죠. 영어는 또 일찍 시작하잖아. 되게 영어를 아예 학원에서 1시간 듣고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같은 건물에 심지어 있을 맞아. 때도 있더라고요. 5층인가? 듣고 내려오면 되니까. 듣고 가로 내려온 스타일도 있고. 그래서 영어가 아예 안 되는 분은 학원을 한번 뭐 다녀보시는 것도 생각보다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정말로. 영어는 그래서 좀 끌 건 아니고 질질 끌 건 아니고 점수대로 좀 나눠서 처음 토익을 봤더니 한 500점대다. 맞아요. 이러면 진짜 몰입해서 하는 게 낫고 학원도 다니고 맞아요. 한 600점대 사이다. 맞아요. 그러면은 좀 시간을 갖고 시험을 한번 계속 봐보시고 그렇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이런 분들 있어요. 또 영어 공부한다고 아예 또 수업하는데 안 나와. 종합반 끊어놓고. 있어요. 종종 있고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영어 시험에 이게 계속 막 670, 80인 거야. 아. 근데 이제 영어 그 시험이 응시료도 꽤 비싸잖아요. 한 번 볼 때 막 5만 원, 6만 원 부가세 포함이거든요. 또 6만 6천 원 막 이러거든요. 본지 한 20년 넘어가지고. 그죠. 고기 자기가 뭐 무슨 뭐 토익 책을 만들었다 뭐 이런 뭐 얘기할 정도로 응시료를 하도 많이 지출해가지고 자기가 뭐 이제 사설 거의 뭐 기둥을 하나 올렸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선생님 뭐 저는 진짜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또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또 겁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 기본 강의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배우는 양이 제일 많아요. 저희 1차 그 기본 강의인데 2차의 내용까지 상당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그거 복습할 시간도 사실 없어요. 영어 공부를 현실적으로 할 시간이 없고 모두가 다 처음 공감하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많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수업이 너무 많아서 복습할 시간이 없다. 모든 처음 수험생에 다 공감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다 그런 질문 많이 오고 복습 언제 하나요? 막 이런 거. 근데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하시고 오는 게 가장 베스트다. 좋습니다. 네네네. 10번도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근데 뭐 해야 되죠, 저희? 주택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주세요. 우리 과목이 진짜 많잖아요. 과목이 보통 4개에서 5개, 회계사는 뭐 6개 막 이렇게까지 엄청 있죠. 많잖아요. 네. 이거 공부 순서 어떻게 따로 있어요? 있으신가요? 뭐 사실 순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정확하게는 그죠. 일단 있는 거는 재무회계부터 그리고 회계원리부터 학습하는 것은 국룰이죠. 업계 국룰이죠 이거는. 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도 회계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회계원리 사실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 배우는 것들이 회계원리에서 다 이렇게 가지를 쳐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 뿌리 같은 존재다. 그렇죠. 세법을 들으려고 해도 사실 알아야 되잖아요. 수익과 비용이 뭔지, 자본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원가 회계를 들으려고 해도 재고자산이 뭔지는 알아야 되고, 그렇죠. 매출원가가 뭔지는 알아야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필수죠. 이게 마음이 급하시다 보니까 회계원리를 그냥 아예 넘어가고 종종 있죠. 중급회계부터 시작하는 이 용감한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있죠. 그러면 정말 수험 생활이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회계 원리 제가 뭐 제 과목이 회계니까 회계를 먼저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 회계 원리를 들을 때는 한 달 정도 몰입해서 회계 원리 다 꺼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 순서로 가는 게 낫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본인이 항상 사실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우리 아무래도 회계랑 세법이니까 네. 세법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잖아요. 나 선생님이 생각하실 네. 때는 세법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급 회계가 양이 많기 때문에 보통 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맞죠. 원투. 예, 근데 보통 이제 상 정도까지 흡수를 한 다음에 듣는 것이 그래도 아니면은 뭐 너무 성격이 급한 분들은 뭐 부가가치세 정도는 회계 내용에 거의 안 들어가서 뭐 부가세 정도 선순환을 할 수 있지만 법인세법은 절대로 회계의 상 정도까지 안 듣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죠. 예. 저희가 세법 내용에서 회계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세법 가르치기 바쁜데 상당 부분 여러분들 회계 지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법인세법을 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 회계 막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기보다는 큰 틀, 계정 과목, 그렇지. 뭐 차대변의 뭐 어떤 그냥 뭐 분계의 기본 구조 뭐 이런 정도를 아시고 넘어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일단 회계 원리를 제일 먼저 완전 생초보로 시작하시는 분은 혹시 학교에서 회계 원리 들었더라도 아예 학교에서 들을 걸 좀. 네, 그리고 학교를 뭐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절대 하는 게 아니라 수험가니까. 네, 수험계에서 가르치는 양이 많다는 거죠. 회계 원리를 한 달 정도 몰입해서 들으시고 그다음에 중급 회계 시작하셔서 그렇죠. 중급 회계 1 들으시고 네, 중급 회계 2 들으시면서 세법을 같이 시작하시던지 그런 거 괜찮죠. 네, 아니면 네. 원가 회계를 시작하시던지 보통 시간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학원 실강 시간표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중급 회계 1 끝나고 나면 중급 회계 2 하면서 세법이랑 원가 시작해서 네, 중급 회계 2 끝나고 나면 세법이랑 원가 마무리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취사 선택. 사실. 선택이죠. 그 안에서 선택이죠. 근데 맞아요. 뭐 굳이 연관성을 꼽자면 상법이 또 회계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법과 또 유기적인 또 혜택이 어느 정도 모든 챕터가 아니라 뭐 어느 정도 있습니다. 맞아요. 선택법이. 그래서 뭐 상법이 회계 법인세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회계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경제학이랑 재무관리랑 또 이렇게 들으면 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들 끝나고 나면 맞아요. 경제학이랑 재무관리랑 같이 듣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네. 쌤은 공부할 때 어떤 네네. 과목이 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의외로 복병이 저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회계가 쉬웠다는 것도 아니고 어. 회계도 어려웠어요. 어. 세법 막 통하고 질질 싸면서 막 기저귀 갈면서 공부했죠. 네. 너무 네. 비서가 있나? 뭐 네. 하여튼 지렸죠. 네. 지렸죠. 네, 무조건 안 지릴 수가 없는 과목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유난히 그런 거 있잖아요. 회계세법은 어차피 남들도 다 못해. 음. 그러니까 오히려 좀 위안이 돼. 막 남들은 막 잘하는데 나만 못하면 그거 오히려 더 불안한 거잖아요. 그죠? 그치. 그게 저는 원가였어요. 아 원가. 나 근데 나 잘해요. 나한테 쉽대요. 이게 왜 어려워? 막 그래서 원가 잘한테 너 원가 왜 잘해 하면은 막 그냥 이래. 막 이해가 없어. 그냥 똑같이 푸는 거래갖고 그냥 이거 하면 되는데 막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세법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외웠어. 회계 어떻게 했어? 왔고 외웠어. 이런 식으로 막 일단 끌고 갔는데 원가를 잘하는 애들이 그냥 해. 막 그냥 막 지식으로 끝내요 그냥. 와, 그 감이 저는 나중에 오더라고요. 아 역시. 그게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원가가 제일 어려워요. 네, 원가가 사실 깊이로 따지면 맘먹고 어렵게 되면 제일 어려울 수 제일 있잖아요. 어렵죠, 제일 그죠? 어렵죠. 회계사 2차. 회계사는 원가가 제일 어려울 때가 많아요. 2차 시험에. 그니까요. 막 말도 안 돼. 진짜 거의 무슨 막 오렌지 까고 실무진들이 막 오렌지 침 맞아요, 내고 막 잼 맞아요. 짜고 막 그런다고요. 진짜 기업 뭐 이게 원가 막 분석해야 되고 BEP 막 따가지고. 맞아. 와. 선생님은요? 저는 세법이 제일 어렸어요. 진짜 세법 너무 싫었는데 세법 정말 세법 때문에 진짜 끝내 안 될 뻔했어요. 세법에서도 무슨 과목이 좀 제일 발목을 잡았죠? 세법이 많잖아요 또. 아니 전반적으로 두루루 다 싹 다, 못해가지고 두루루루. 두루두루. 두루두루 다 못했는데 합격하고 네. 나니까 텍스트 들어가서 나 깜짝 놀랐잖아. 그리고 약간 처음 선생님이 강의를 꿈꿔왔을 때 나 세법 가르치려고 했어요. 세법 가르치려고 했어요. 어떤 자신감이었죠? 그거는 아니 근데? 텍스트가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네, 너무 또 안 좋은 쪽만 얘기하고 우리 있는데. 너무 새가 나갔는데. 네, 그래요. 그러네. 예, 그러네요. 공부 순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공부 순서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좀 모셔보는데 2차 과목을 언제 들어야 되나요? 그런 것 좀 많이 물어보는데. 이 얘기 없구나 지금. 네, 진짜 중요한 공부 얘기 순서에 아니네. 좀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그 실제로 2차 공부를 1차 때 병행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 되게 많이 물어봐요. 네, 진짜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시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사람마다 사실 편차가 음. 큰데 좀 저희가 기본반 1월 반도 있고 또 좀 빨리 열리면은 또 5월 반이 열릴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뭐 이렇게 빨리 세상 1차를 내가 쭉 듣고 또 흡수가 잘 되었다면 그때는 2차를 한번 듣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내가 1차를 기본반이 들었는데 너무 흡수가 안 돼. 막 내가 봐도 느낌이 너무 싸해. 그러면은 1차를 한번 더 듣는 게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우리 회계사 세무사 시험이 다른 자격사 시험보다 큰 장점이 뭐냐고 보면 1차, 2차랑 연계성이 엄청 좋잖아요. 맞아요. 1차 잘하면 2차 뭐, 잘하죠. 다른 자격증 중에서 간평사 같은 경우는 1차랑 2차가 연계가 아예 안 되거든요. 맞아. 그런 그래서 경우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공부할 때 1차 과목, 2차 과목 동시에 같이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1차 열심히 하면 2차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1차의 기본 강의를 열심히 듣고 1차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100% 다 이해하면 사실 어느 정도 2차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많이 할수 되어 있어요. 있죠. 사실 그렇죠. 많이 되어 있죠. 많이. 그래서 간혹가다 너무 욕심을 내갖고 이게 단계별로 밟아 나가야 된다고 레벨업 하듯이 맞아요. 기본 강의 들으면 심화 강의 들어야 되고 심화 강의 들으면 2차 강의 들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맞아요. 하시는데 기본 강의를 사실 집중해서 여러 번 보시거나 네. 기본 강의를 100% 흡수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선생님 말한 것처럼 기본 강의 다 듣고 나서 거기 기본서에 있는 책에 있는 문제를 내가 그래도 한 80% 정도는 풀 수 있고 해다 보면 다 이해가 된다. 네네네. 그러면 뭐 2차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네네. 봤더니 이거 누가 필기해 놓은 거야? 이거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맞아요. 분명히 내 글씨인데. 난 전혀 그거 모르겠는 있어. 내용인데 있어. 그러면 기본 강의를 한번 다시 보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쌤도 회계사 딱 준비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일단은 뭐 학교 선후배나 주변에 뭐 합격생들이랑 회계사 먼저 준비한 사람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막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뭐 대충 뭐 일단 뭐 실강 할 거면 그냥 그 커리 따라가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보통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는 게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세무회계가 또 베스트란 말이에요. 맞아요. 뭔가 그래서 야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닥치고 세무회계만 해 뭐 이런 식의 상담을 해주는 이제 기존 합격생 수험생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다 약간 속담으로 치면 올챙이처럼 생각 못해서 그래요. 그게 다 많이 누적돼서 세무회계 강의가 들으니까 흡수가 된 건데 처음부터 세무회계 들으면요. 그 무슨 그거 같아. 내가 보기엔 초등학교, 중학교 안 들어가고 수능 공부하고 그냥 대학교 가면 되지 뭐 이런 정도의 상담이지 않았나. 제가 옛날에 네. 세법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네. 그것도 전출도 안 했어. 한 60%만 수업 들었는데 여기 있었네. 바로 그 다음 과정은 네. 세무회계 들었죠. 네, 여기 있었네. 네, 딱 그래서 여기 그냥 있었네. 산증인. 꽃처럼 앉아있어요. 네. 이렇게 아는 척하고 눈 맞추면 아는 척하고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도 모르겠네. 필기하고. 그쵸. 그런 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1차 너무 흡수 잘 됐으면 당연히 2차 강의를 먼저 듣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댓말, 주댓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세법이 들어간 시험이 어려워지는 건 우리 점점 얘기가 뭐랄까 그래서 네, 성의가 좀 없어. 아니야. 옆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네. 세무사 회계사 시험 요즘 응시인원 진짜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최정점에 이르렀죠. 너무 네. 많아요. 진짜 너무 행복한데 저 입장에서 그렇죠. 저희 뭐 17,000명이었나요? 이번에 너무 1차 많아요. 네, 진짜. 굉장히 많았죠. 앞으로 그러니까 난이도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일단 세무사 회계사 시험이 있으니까. 네네. 부장쌤 세무사 시험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럴까요? 저도 일단은 기출 문제가 공개되는 시험이잖아요. 세무사 시험도 산업인력공단이라는 특례 사이트를 가면은 매년 무료로 1, 2차 시험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기존의 학원이든 기존 기성 수험생분들은 당연히 그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출 문제는 매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저희 시험의 특성도 퐁당퐁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과학이죠. 과학. 이거를 거의 무슨 이제 과학일 정도로 홀수해가 굉장히 어렵고 짝수해가 쉬운 게 통계치에서도 합격률의 차이가 엄청 나요. 그죠? 올해도 합격률이 33%인가 그랬고 작년에가 16%였잖아요. 작년에 두 배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좀 너무 그래요. 난이도 차이가 좀 그렇지 않아 하는데 그런 경향이 좀 세무사 시험에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막 급격히 어려워지진 않고 거의 이제 비슷하다 사실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어려워지고 일단은 세법이 들어간 시험이 어려워지는 건 세법이 매년 늘어나요. 개정 세법으로 매년 늘어나시니까 공부할 게 많아서요. 공부할 게. 그러니까 빨리 합격해야 돼. 빨리 주면서 빨리 합격해야 돼. 이게 삭제되는 것보다 늘어나는 게 훨씬 많아가지고 저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왜? 책 만들어야 되지, 문제 만들어야 되지, 그걸 공부해서 알려줘야지. 그래서 수험생도 공부할 게 너무 늘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서 빨리 합격해야 된다. 세계사 시험 한번 가보시죠.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 근데 여러분 네. 아셔야 되는 게 어차피 저희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잖아요. 아 1차 시험이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쵸. 딱 합격할 인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죠.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맞아요. 옆자리도 어렵고 옆자리도 어렵고 다 같이 뭐 어려움을 하시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전체 등수 안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폭탄 과목이라고 있죠. 세무사도 있지만. 경제학 뭐 이런 거 돌아가면서 올해는 경제가 어려웠고 올해는 회계가 어려웠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전 과목 전체가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쵸. 오히려 이런 건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점점 많이 나오고 하면서 문제가 좀 뭔가 세련돼진다고 할까? 옛날에 문제가 애매하게 출제돼서 이거 문제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게 있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딱 명확해. 명확해. 오히려 옛날 문제보다 올해 문제, 최근의 문제들이 어떻죠? 명확하고 깔끔하고 맞아요.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주제가 막 나온다 이런 경우 있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지역적인 주제보다도 그냥 문제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을 좀 오래 시키거나. 물론 안 나온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들을 다 틀려도 합격하는 지장이 전혀죠. 없는. 전혀죠. 그렇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게 응시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문제 난이도가 막 어려워지고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게 결국 뭐 문제 자체가 양이 좀 커지고 계산이 좀 오래 걸리고 이런 게 있는 거지. 맞아요. 어려워진다는 게 뭐 1차에서 2차 문제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사실 솔직히 고민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약간 조언을 드리자면 몇몇 챕터를 마스터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주요 주제를 잘 하는 것이 훨씬 더 합격의 지름길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얇고 넓게 많이 알고 그거를 반복하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요즘 트렌드다. 있죠. 또 암기 과목에서 법 과목. 세무사 같은 경우에 승리의 4848 전략. 걔들이 얘기하죠. 4848 하면 실제로 3636 나옵니다. 그죠. 예. 전 과목을 다 고르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끝인가요? 뭐 그러네요. 그래요? 우리 점점 얘기가 뭐랄까. 그래서 소리가 좀 없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아,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렇죠. 우리 조태구가 또 인사 한번 해야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네. 꼭 해주시고요. 안녕. 네, 안녕. 네. 뭐 여자친구가 있었나요? 절대로 전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만 꼭 설명드릴게요. 뭡니까? 자, 우리 이제 1차 시험도 끝나고 2차 시험도 끝났는데 주로 이제 2차 시험 끝난 다음에 발표까지가 3개월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면서 불안할 때죠, 제일. 근데 이게 1차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정답을 이렇게 공개를 해서 좀 채점을 하면 결과를 어느 정도 아는데 2차 시험은 이게 주관식 시험에서 답을 공개 안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할 때까지 진짜 알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시험 끝나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또 우리 선생님들은 뭘 하셨나요? 술 먹었죠. 술 먹었죠. 어쩔 수가 없어요. 술 얘기해보자. 그래도 좀 유익한. 술을 먹어서 후회가 된다죠. 술 먹어서 살이 많이 찌고. 그렇죠. 먼저 얘기할까요? 네. 저는 일단 시험 끝나고 나면 한 달 동안은 진짜 좀 집에서 쉬고 좀 쉬었어요. 쉬고 좀 친구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네, 뭐 여자친구가 있었나요? 그때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죠. 그쵸. 많이 봤으니까. 하여튼. 근데 이게 결국에는 술을 많이 먹게 돼요. 불안하니까. 특히나 이제 유해생분들은 100%입니다. 발표 한 달 남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돼. 게임도 재미없어. 지금 서포트하고 지금 할 때가 아니야. 정신병 걸릴 때가 아니야 지금. 하기 때문에 꿈도 막 꾸고 이러기 때문에 꿈 많이 꾸죠. 엄청 꾸죠. 엄청 꿔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꿈속에서 갑자기 공항을 막 가는 거야. 공항을 왜 가죠? 몰라. 그냥 인천공항. 공항을 가서. 근데 가는 길에 진짜 힘들어. 막 장애물 나오고 막 장애물 넘고 버스 막 지나가고 겨우 공항에 도착해서 줄 개긴데 티켓팅 딱 하고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앞에서 문이 딱 닫혔어. 그리고 딱 깬 거야. 그 꿈이 너무 기억이 남아가지고 아침에 밥 먹으면서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 나 꿈을 꿨는데 비행기를 못 탔다. 그때 엄마가 숟가락을 딱 놓더니 너 떨어진 것 같다. 진짜 떨어졌잖아요. 이런 꿈들 많이 꿔요. 저 꿈살 하나 갈까요? 꿈 좋죠. 꿈 좋죠. 저는 반대인 게 꿈이 반대라고 하거든요. 저는 9시 뉴스를 갑자기 보더라고요. 꿈에서. 가족들이 다 있어요. 아빠, 엄마, 누나. 4시, 9시는 갑자기 긴급 속보라고 하면서 세무사 합격자 발표를 해요. 9시 뉴스에서. 자막으로 막 합격자가 나와요. 거의 뭐 30년 되네. 630명이. 630명. 없어요. 제 이름이. 같이 공부한 희준이라는 친구가 그때 있어서. 희준이 붙었는데. 희준이 붙었다. 축하한다. 이러고 하는데 갑자기 이윤엽이 안 나와요. 꿈이에요, 꿈.
근데 붙었어요. 실제 희준이는 어떻게 됐나요? 희준이 붙었어요. 아, 예지만 아름다운 먹었어요. 스토리네. 예지만 먹었어요. 저는 반대였고 남은 진짜였다. 아,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장 갔는데 시험장 문이 닫혀 있거나 제 맞지. 자리가 없거나 어. 막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뭐 아무튼. 네. 말도 많아요, 진짜. 다 정신 건강이 굉장히 피폐해지기 때문에 노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보면 시험을 봤는데 느낌 대충 오잖아요. 대충 2차 시험은 오긴 오죠.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100% 떨어져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붙는 경우도 있고 네,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진짜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여행도 좀 갔다 오고. 근데 좀 쉽지 않아요?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런 말 좀 그렇죠. 좀 골프 헬스장에서 헬스하면서 골프 같이 맞아요. 끊어서 운동하고 골프 배우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프 중요하죠. 이게 나중에 네. 입사할 때도 그 중요해요. 면접 볼 때 저 골프 좀 칩니다. 그럼 엄청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 좀 하시고 골프도 좀 연습하면 좋다. 그죠. 정말로 이게 먼 얘기가 아니다. 맞아요. 훈잡쌤은 뭐 저도 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도 유예로 합격했으니까 동차 때랑 유예 때 말씀드리면 동차 때는 이제 첫 2차를 봤으니까 뭘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동차 시험은 대부분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공부를 다시 시도하려고 했거든요. 안 돼요. 진짜 안 돼. 안 돼. 뭘 해도 안 돼. 떨어질 건 알지만 공부는 안 돼. 공부는 또 진짜 안 돼요. 그럴 바에는 애매하게 공부를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분이 차라리 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생산적인 일을 한다면 다른 자격증 뭐 이제 몇 달 만에 딸 수 있는 자격증 딴다든지. 그래서 저는 유예 때 제가 공부 안 할 걸 알고 이미 공부할 때 저는 유럽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놨어요. 아, 역시 멋있어. 그래서 시험 끝나고 한 3주간 알바를 해서 그 돈을 이제 여행 경비를 모은 뒤, 한 달간 유럽 여행 가고 남은 한 달은 국내 여행, 동남아에 거의 진짜? 여행밖에 안 갔어요, 저는. 다르게 보이네. 그 진짜요? 여행썰 수업 시간에 풀어드립니다. 각종 여행썰. 뭐 이런 것들 이제 풀어드립니다. 우리도 술 먹을 때 얘기 안 했어요. 그래, 뭐 여행 간 얘기를 남자끼리. 네. 아무튼 저는 여행을 좀 추천합니다. 여행 정말 좋아요. 코로나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사를 하건 떨어지건 떨어져도 다른 걸 뭐 준비하거나 공부를 다시 하거나 다른 회사를 준비하거나 과연 그 한 달 이상의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게 한번 이게 하면 그래서 마지막 여행 찬스다라는 생각을 드시면 진짜 돈을 빌려서라도 이제 가는 것이 정말 저도 혼자 갔거든요 또 심지어 혼자 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과 추억 많은 인생을 배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예 동차 포기하고 노신 분들 있잖아요. 네, 동차 기간 때부터 노신 분들. 네. 2차 시험 때 1차 시험 끝나고 때도, 한 3주 뒤부터 3주 뒤부터 그냥 계속 놀고 바로 에이 나는 유예다 이러면서 그래서 2차 시험 때도 그냥 시험장 가는 마음으로 갔다 오신 분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마실 나가듯이 그렇지. 근데 또 쉰다고 또 네, 맞아요. 그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게 해야 돼. 간절히 해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동차 때 논 것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동차 때 달리신 분들은 노는 거고. 조금 쉬셔도 되고 아니면 돈이 너무 불안하다 이러면은 하시는 건데 해보세요. 잘 안 되실 거고 아니면 차라리 다른 관련 저희 이제 세무사 공부를 했을 때 딸 수 있는 것들이 뭐 전산회계 많죠. 아니면은 뭐 세무회계 자격증 이런 것들이 그래도 뭐 스펙 한 줄도 삼고 본인이 좀 위안을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 불안하신 분들은 관련 자격증 공부도 좀 따시고 그다음에 뭐 운동하면서 뭐 필라테스 요가 저도 필라테스 하잖아요. 그죠? 어깨가 좀 넓어지지 않았나요? 운동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죠? 운동은 저는 골프. 네. 그런 거 하시면서 좀 그동안에 피폐했던 그리고 절대로 전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만 꼭 설명드릴게요. 뭡니까? 인터넷 카페 등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영어를 갉아먹어. 결과 같은 거 막 돈은 찌라시 같은 거 무슨 증강 그거 찌라시처럼 야 이번에 뭐 합격생 2,000명이래 합격생 100명이래 뭐 이런 거 말도 마요. 말죠. 근거 없는 글들 난무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멘탈 흔들려요. 어느 날은 떨어질 것 같다, 어느 날은 붙을 것 같다가 본인 성격이 지킬박사 헐크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막 짜증내고 성내고 그래요. 떨어질 것 같을 때 막 하면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인터넷 차단하고 당분간은 시험 결과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진짜. 왜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맞아요. 알 수가 1도 없어요, 그냥 알도. 그거 결과 알면은 저희도 다 알았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네요. 네. 여러분 아시죠? 네, 조대구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근데 사실 진짜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제 입장에선 MBTI 모르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의 어떤 요즘 또 MBTI 하다잖아요. 혹시 쌤 MBTI 뭐죠? 나 진짜 안 해봤어.
미안해요. 준비하고 왔어야 했는데 안 해봤어. 진짜 안 해봤다고? 진짜 안 해봤어. 네. 지금 거의 몇 년 고등학생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거 체크하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안 아, 해봤어요. 그렇긴 한데 네. 한번 해보세요. 저는 ENFJ인가? 오. 그런 것 같은데 저 아마 저 사교 쪽 외교관인가 그것도요. 아무튼 그거고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 회계사 자기가 성격이 이런데 과연 진짜 안 준비하는 맞는 게 맞나요? 막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좀 잘 어울리는지 성격, 성향 또 어떤 사람들의 추천을 하는지 뭐 일단 뭐 좀 더 해볼까 이거는? 먼저 좀 더, 해보시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무사. 어떻게 해? 일단은 사실 우리 상대적으로 개업을 꿈꾸는 세무사라면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게 주변 인맥을 통해서 거래처가 되는 경우가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맥이 많고 또 모르는 자리나 각종 동호회 같은 데 가서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엄청 잘 되시는 분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초에 법 과목 자체 공부하는 거 제가 굉장히 꼼꼼성을 요구해요. 또 회계도 그렇고요, 물론. 그래서 좀 꼼꼼하신 분들이 합격해서도 또 업무 같은 거 처리를 굉장히 잘 해가지고 또 회사에서 인정받고 또 커리어 같은 거 잘 쌓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꼼꼼하시거나 아니면 일보다는 나는 거래처 영업을 따서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겠다. 뭐 이런 성격들이 좀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대박. 내가 얘기하려는 거 다 했어. 아 그래요? 회계사도 똑같습니다. 어. 저 근데 여기 저는 좀 이런 분들은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사실 이런 안 얘기를 맞을 좀 수 있다 오히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첫 번째로 성격이 너무 샤이한 분은 안 된다고 다 알 거예요. 샤이는 뭐예요, 샤이? 부끄럽구나. 아, 샤이, 처음 보는 사람 말 잘 샤이 못하고. 보이, 샤이 보이. 이러면 내성적이고. 사실 좀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나중에 회계사 되면 세무사 되면 고쳐줘요. 변하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직업 좀. 자체가 네, 사람을 네. 너무 많이 만나게 되니까 맞아요, 바뀌어요. 맞아요, 맞아요. 말 저도 옛날에 수줍음 많이 타고 그랬는데 뭐 하다 맞아요? 아니죠. 저도 그래요. 낯가림이 심한 편이에요. 맞아. 저도. 네, 저도 카메라 내외한다고 맨날 이제 댓글 났는데. 나 학원에서 유명하잖아. 네, 밖에서 만나면 창피해요. 유명하다고. 저 창피해요. 굉장히 그런 게 창피해요.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진짜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제 입장에선 네. 참을성이 좀 있어야 돼요. 아, 인내심. 왜냐면 우리가 바쁠 땐 진짜 바쁘거든요. 아, 근데 저희 옛날에 있을 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유명한 분 있어요. 이게 시즌 때 너무 바쁘니까 회사를 안 나와. 그래서 그래서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찾아갔다고 저 매니저가 집에. 어. 그랬더니 자기 퇴근한다고 노트북 반납하라고 갖다 이렇게 주고 이런 데 있었어요. 어. 정말 바쁠 때가 있거든요. 저희 맞아요. 전문직이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 못 버티고 중간에 그냥 아예 드랍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을성이 좀 있어야 돼.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제가 보면 우리 그런 건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사교성 많아야 되는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네. 사실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인맥으로 일을 따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인맥으로 일을 줬는데 일을 계속 못해. 맞아. 그러면 계속 맡길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사고치고 막 이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계속.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세무사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를 좀 해서 자기 전문 분야를 계속 좀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데 네. 그냥 뭐 성격 좋고 인맥 좋은 거 막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나중에 가면 한계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공부를 좀 꾸준히 네. 하셔야 된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정말 인맥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 들어와도 못해. 우리 맡겨. 사무실 하면 못해. 다시 또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서 10%, 2%, 20% 받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럼 뭐 결국 사실 전문직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고요. 본인이 어떤 네. 실력이 있는 게 사실 1순위고요. 그죠? 인맥이 많으면 더욱더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좀 나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이 좋다. 이러면 좀 난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일하는 걸 좀 좋아한다. 이런 분들 프리스타일. 회계사 맞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우리 시간이 좀 그렇잖아요. 바쁠 때 바쁘고 한가할 때 한가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술 잘하는 게 유리 아니야. 아 그런 거는 요즘은 많이 요즘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술은 없어지고 뭐 전혀. 물론 그게 중요한 회사나 뭐 그런 것들을 팀이 있을 수도 따지는 있어요. 거래처가 있을 수 있지만 음.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반드시는 또 젊은 사업가들도 많기 때문에 술 영업 이런 것들이 거의 좀 줄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요즘도 막 면접 보면 저 술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 때는 술 잘해 막 이랬지만 저도 있었어요. 네, 요즘에는 아예. 뭐 어쩌라고 네, 약간 네. 이런 얘기 돼요. 저도 자기소개서에 주량을 쓰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실제. 옛날에, 옛날에. 그래서 괜히 좀 잘 보이려고 저가 한 병 정도 먹는 것 같은데 일부러 막 2병, 3병 쓰고 나도 세 뻥치고 병, 세 병씩 그랬어요. 넣었어요. 일부러 어. 막 입사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거 요즘에는 전혀 메리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잘 먹는 게 좋을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것도 뭐 그래서 걱정하지 좋을 않으시면 좋겠다. 네. 그래도 2로 시작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MBTI 맞습니다. 모르죠. 나도 해봐야겠다. 네. 이 이런 건 좀 I. 알아야지 요즘 좀 전문 트렌드가. 끝나고 한다 내가. MBTI 모르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그렇습니다. 뭐 혈액형으로 성격 분석하시는 거 아니야? 설마 이제 막 띠 아니면 12자리 그거 자리로 해가지고 AB형, 네, AB형. 무슨 띠시죠? 저 띠요? 네. 전 개띠죠. 개띠, 개띠, AB형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사주 보고 막 사주가 확실합니다. 사주가. AB형이에요, AB형? 이것도 아, 나 몰랐어요. O형이야. 아, O형이요? 성격 저 좋잖아. O형이요, 저도. 진짜? 네. 유해인데? 뭐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주택구야 해야지. 네,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알림 설정. 네. 예, 여러분. 또 만나요. 네, 안녕. 보통 2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는 업무가 다 돈이에요. 엽쌤, 네네. 회계사, 세무사 연봉 어떻게 되나요? 늘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우리 또 머니 해도 또 머니가 또 민감한 중요하죠. 주제고 또 오늘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옷을 또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네. 머니로 사셨잖아요, 또 머니. 오늘 되게 수수하게 입고 왔지. 그래요. 네. 회계사 연봉 같은 경우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네네. 저는 사실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네. 항상 이렇게 초봉에만 의의를 두시더라고요. 초봉은 그 말 맞아요. 그대로 정말 신입 때 1년 받는 건데 그쵸. 회계사 같은 경우엔 아시지만 1년, 2년 차까지는 수습 기간이잖아요. 정식 회계사가 아니에요. 네. 수습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1년 차 초봉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5천에서 6천 사이로 알고 있어요. 법인마다 다르겠죠? 5천에서 6천 사이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저 때도 수습 기간이 끝나면 연봉이 많이 올랐거든요. 보통 3년 차부터. 요즘 3년 차부터 하면 워낙 썰들이 많고 사실 저도 뭐 대형 회계법인 나온 지는 꽤 됐으니까 근데 보시면 3년 차부터 5년 차 요 사이에 다 1억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시장이 좋으니까. 네. 근데 사실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야 될 건 초봉도 중요하고 수습 기간 끝나고 3년 차 때 연봉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혼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는 나이 때 보통 한 회계사 10년 차 정도. 그때 연봉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래. 그때 정도 되면 제 주변을 봐도 보통 이건 사실 근데 케바케라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악플 막 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야, 이 새끼 나는 아닌데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맞아. 케바케긴 한데 보통 2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예. 물론 대형 회계법인에 있으면 10년 차면 연차가 이제 디렉터에서 파트너 네, 또 승진하기 파트너가 직전이기 때문에 파트너냐 아니냐가 또 네, 연봉 차이 많이 네. 나지 않나요? 네. 그러면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요즘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네. 모르겠지만 보통 10년 차 정도 되면 2억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많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적게 되는 친구들도 그렇죠. 있다. 그래서 일단 붙으시면 돈 걱정은 안 한다. 적어도 돈 걱정은 안 한다. 맞아요. 본인이 뭐 굶어 죽을 일은 없다. 본인이 뭐 코인 많이 하지 않으신다면 코인은 위험하죠. 주식 요즘 같은 때 뭐 하지 않는다면 돈 네. 걱정은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세무사는 어떻게 해요? 세무사는요 아무래도 이제 개업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예전부터 좀 이어져 온 관행상 좀 연봉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초봉에서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천에서 4천 사이에요. 또 세무법인마다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연봉 테이블이 있는 법인도 있어요. 근데 다른 업계보다 연봉이 일단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500에서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대표가 마음에 들어하고 우리 회사에 너무 필요한 인재다라고 하면은 2년차, 3년차부터 곧바로 1대1 계약을 하면서 그냥 연봉을 협상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평균 업계는 한 3,500 정도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또 수습 기간 동안은 막 100만 원도 주고 막 120밖에 안 줘. 저도 100만 원 받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수습 때. 그래서 세금까지 떼어서 받으니까 거의 무슨 막 일주일에 다 쓴 적도 있어요. 그때 여자친구 막 데이트하고 또 선물도 사주고 뭐 이러면 뭔지 알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현타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년차 때도 생각보다 적은 연봉에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하는 업무마다 2년차부터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무사분들 개업하시면 그때부터는 사실 연봉이라는 게 없고 여러분들 하는 업무가 다 돈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실제 5년차 세무사라고 연봉 그때부터는 완전 이제 평균 연봉이라는 게 없어져요.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1년차의 평균 연봉만 존재하지 그 다음부터는 완전 진짜 다르다.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 여러분들이 또 하는 법인, 여러분들의 어떤 대표와의 관계 등등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측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이제 개업하시면
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무한 가능성이 아, 있죠. 진짜 거래처가 그냥 월 3천씩 받으신 분도 있고 벌써 5년 차인데.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네. 되니까 월 30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분명히 있죠, 있어요. 있죠, 예. 있죠. 일장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사무실 소득 못 가도 되나? 아니, 사무실 소득 아니야, 높지 뭐. 않아요. 예. 사무실은 아직 개업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높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 업황이 워낙 좋아지면서 연봉이 확 올라가잖아요. 저 때만 하더라도 한 3년 차부터 5년 차 사이에 있는 회계사분들이 인더스트리라고 그러죠. 일반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걸 되게 많이 좀 목표로 하거나 계획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대기업이랑 회계법이랑 보면 대기업이나 금융권이 연봉을 더 주는 데가 꽤 많았거든요. 공기업이라든지 또. 그래서 아니 내가 이 돈 받고 이거 왜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막 삐뚤어지고 이직하려고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요즘 회계법인 자체가 워낙 연봉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은 나가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 생각보다 일반 기업들이 회계사 구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하나 맞아요. 꿀팁 있는데 저희 쪽도 세무 쪽도 좀 낮은 연봉에 좀 회의감이나 그 일단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친구들이 은행권이나 사기업으로 이제 조금 더 입사에 수월한 점이 있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무사라고 연봉이 확 높아지는 건 아니고 자격증 수당이 주긴 해요. 자격증 수당 월 뭐 40만 원, 50만 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그런 또 장점이 있다. 어쨌든 자격증. 네. 너무나도 저는 이제 뭐 추천을 드린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직업하면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는 1년 내내 일하기 싫다. 나는 그냥 적게 조금 일하고 워라벨.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희는 감사 시즌이 보통 1월부터 이제 3월 사이잖아요. 요때 3개월 동안 이 템포러리 간단하게 알바식으로 일해가지고 한 3, 4천 받으시고 또 1년 그냥 웰빙 하시고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그때 연봉은 뭐 연봉 때문에 회계사가 선택하기 꺼려져요. 세무사가 선택하기 꺼려져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일단 합격하시면 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진짜 또 영역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연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큰 연봉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미래를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다요. 저도 사실 1년 차 때는 좀 짜증났었어요. 연봉이 생각보다 낮아가지고. 나는 그 1년 차 때 학원 선생님 제일 싫어했어. 속았다고. 진짜 그랬어. 이게 또 세금 떼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우, 막상 와 진짜 세금이 많구나 막상 체감을 해보면은 약간 진짜 화도 나고 그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들면서 또 공부한 때가 힘들었고 공부간이 긴 수험생일수록 더 그런 불만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 시절에 뭐 연봉은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조댓구알. 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네, 꼭 설정. 해주시고 또 다음 질문으로 가시죠. 네. 여기까지 딱 듣고 마지막에 또 저희 학원은 최고의 또 약간 필살기가 있잖아요. 필살기 저희 커이커인데. 자, 우리 돈쌤, 우리 회계사 세무사 진짜 생초시예요. 아예 그냥. 그렇죠. 예, 아니 막 이제 막 수능 막 보셨거나, 진짜 막 이제 처음 대학교 막 경영학과 입학해가지고 내가 딱 1년 마음 잡아가지고 나 1차 시험 보겠다. 1년에 어떤 큰 가이드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모든 수험생들이 다 네. 1년 안에 1차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하니까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해야 되고. 실제 해야죠. 일단 근데 회계사도 세무사도 일단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될까요? 일단 둘이 시험 기간이 그래 나름 요즘 한 맞아요. 3개월 동안 차이 나가지고 맞아요. 시점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보통 많이 시작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저희 학원은 1월에 종합반이 있고 3월에도 종합반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1월, 3월 시작하시면 되고 사실 하반기에 시작해보는 분들은 인간적으로 그 7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2월 시험에 합격하기에는 사실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있죠. 아무리 늦어도 네. 1월이나 뭐 저희 코스 경영처럼 네. 3월에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요. 그렇죠. 일단 당연히 회계원리 먼저 시작을 하셔야겠죠. 맞죠. 회계원리? 인강을 들으셔도 되고 실강을 들으셔도 되는데 인강도 실강도 회계원리 듣는 기간이 한 2주? 그쵸? 2주? 좀 빠르게. 그쵸? 2주 하고 나서 우리 뭐 해야 되죠? 근데 뭐 기본반 듣는 거죠. 그렇죠. 기본 이론반. 회계사 같은 경우에 중급 회계, 세법, 원가관리회계, 경제학, 상법. 재무회계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순서는 우리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순서 공부 그 과목 안에 순서 같은 거는 한번 컨텐츠를 다뤘었죠. 네, 여기 또 밑에 자막 깔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제가 볼 때 과목 순서보다도 일단 1월이나 큰 틀, 3월에 시작을 1년 해서 큰 틀.
기본 강의 일단 먼저 들으셔야 돼요. 네, 다 기본 강의. 들었어요. 다 기본 들었어. 들어. 네. 기본 강의 다 듣고 저번에 우리 또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바로 심화 강의 들어도 되지만 아 이제 사실 선택이죠. 선택이죠. 초이스. 심화는 사실 필수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내가 기본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 돼. 맞아요. 사실 선생님 강의 위리로 들었어. 네. 그러면은 전 개인적으로 혼자 기본 강의 들었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한두 달 동안 갖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짧게라도 인강 같은 걸로 기본 강의를 한번 더 보는 것도 네, 생각보다 맞아요. 도움이 됩니다. 기본 강의 2번 듣는 게 진짜 장기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다시 한번 듣거나 네. 아니면 난 기본 강의 들을 때 이해가 됐으면 심화 강의를 듣고 맞아요. 그리고 뭘로 가죠? 객관식 강의로 가죠. 아 보통. 그렇죠. 네, 그럼 심화 강의는 근데 사실 뭐라는 거죠? 심화 강의가 약간 1.5차 강의라고 해가지고 이런 맞아요. 분들 있어요. 네. 1차는 꽤 많이 흡수했는데 또 2차 강의를 듣기에는 2차 강의 수가 일단 장난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2차 강의가 막 부담도 많이 되고. 3번만 막 140강. 근데 거기에 뭐 재무도 막 140강, 원가도 100강 뭐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근데 또 1차는 이제 좀 많이 내가 좀 사실 흡수가 된 것 같아. 그 딱 중간 애매한. 1차는 좀 꽤 됐는데 2차를 다 듣긴 부담스러운 딱 중간 단계의 역할이 1.5차죠 딱.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서에 분들은, 있었던 네. 그 기본 예제들을 조금 더 사이즈 크게 해서 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쵸. 시간이 네. 심화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심화 강의 듣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뭐 들어야 되죠? 이제 객관식 강의 듣죠. 객관식 강의 네. 들어요. 저는 오히려 객관식은 필수라고 좀 생각을 해요. 초시생은 저도 초시생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꼭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 기본 강의 들은 걸로 사실 다 우리가 문제풀이 뭐 왔고 빨리 푸는 방법도 가르치고 2차 때 답안지 어떻게 쓰는 것도 기본 강의 때 얘기를 하지만 1차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런 맞아요. 문제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되고 맞아요. 저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맞아요. 하기 때문에 객관식 강의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맞아요. 빨리 풀 수 있는 요령을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좀 가리키는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는 강의인데 수험 선생님이 또 오해해서 객관식 강의라는 이름 자체를 오해해서 문제풀이 강의라고 오해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론적이 다죠. 근데 이론 정리를 기본 강의 해준 거에 준하는 만큼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진짜. 농담 네, 빼고 네. 한다고 하면 돼요. 네, 조금 속도는 좀 빠를 수 있으나 맞아요. 다 해주잖아요. 놓치는 거 없이. 맞아요. 근데 이제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 한번 들은 게 그때쯤 가면 다 까먹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 없이 난 문제풀이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면서 객관식을 건너뛰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진짜 꽤 있어요. 근데 객관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객관식으로 맞아요. 차라리. 혼자서 하는 것보다 수업으로 막 끌고 가는 게 훨씬 잘 빼잖아요, 진도를. 그죠? 맞아요. 객관식까지 딱 듣고 마지막에 또 저희 학원은 최고의 또 약간 피살기가 있잖아요. 피살기 저희 가이드. 그렇죠. 네. 최종 정리 주말 GS 다른 과정에서는 단 1회만 진행하는 그런 모의고사 과정을 여기서 우리 10회 10회 이상 뭐 10회 할 때도 있고 맞아요, 10회 정도 맞아요. 네. 짧으면 6회 할 때도 있지만 맞아요. 가문별로 또 최종 정리 다시 한번 그죠. 정리해드리고 하니까. 그거까지가 약간 1년 가이드지 않을까.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혹시 뭐 제시상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에서 경영학과여서 좀 기본 강의를 많이 한 번씩 접했어요. 막 방학 때. 그래서 이제 맘먹고 공부를 해봤는데 기본 강의가 좀 너무 잘 들려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무 이제 좀 1차 강의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때는 좀 2차 강의를 한번 들으셔도 돼요. 심화 강의보다는 그런 분들은 2차 강의를 미리 듣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진짜 생초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오히려. 2차 강의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2차 강의 보면 2차 연습서를 쓰는 강의가 동차 강의 있고 심화 강의 있고 유예 1기 강의가 있는데 어떤 거 들어야 되냐고. 맞아요. 사실 동차유에는 거의 사실상 90% 똑같다. 그렇죠. 네, 사실상.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짧기 때문에 그래요? 유예 1기가 오히려 더 자세하고 더 친절하게 해요. 네. 동차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학생들이 그렇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나 그냥 2차 강의를 한번 진득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기본 강의 끝났어도 유예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동차랑 유예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래요? 시수도 비슷하고.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들으셔도 좋다. 네. 이렇게 1년 커리큘럼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1년 가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도 조댓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워크고 또 3월달 같은 법인세 신고 기한에는 모두가 집에 못 가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꼰대 같은데. 네, 꼰대예요. 근데 맞아. 아니 전문직인데. 그래서 엽쌤. 네네. 아무래도 요즘 네. 직업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워라벨이잖아요. 그쵸. 워라벨.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워라벨 어떠신 것 같아요? 세무사 먼저 얘기하면 워라벨 어떤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본인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야. 이게 맞아요, 장단점, 그죠? 본인이 좀 그 밸런스 좀 그 약간 그 생활을 중요시 여기고 난 좀 쉬고 싶다. 물론 초년차 1, 2년차 때는 세무법인에 소속해서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어떤 집단 생활이랑 단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뭐 금방 가. 뭐 그러기에는 막 좀 다른 사람 다 일하고 또 신고 시즌이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워라밸이 좀 없을 수 있고 특히 세무사 같은 경우 1월부터 요즘 한 6월, 7월까지 보통 엄청 바빠요. 그때 신고 시즌이어서 그때는 사실상 워크예요. 이제 그때는 워크고 또 3월달 같은 법인세 신고 기한에는 모두가 집에 못 가요. 모두가 집에 주말 출근도 할 수 있고요. 해요 보통. 퇴근도 10시 막 늦으면 12시 막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어요. 물론 택시비는 저희 지원이 됩니다. 택시비는 부터 택시비 지원 안 해주시면 이직 가세요. 야근식 때도 이게 지원합니다. 그렇죠. 야근도 많이 그냥 밥 뭐 치킨 이런 것도 많이 사 먹고 살이 좀 찔 수 있어요. 그런 건 좀 각자 주의하시고 어쨌든 상반기는 굉장히 좀 바쁜데 하반기가 또 굉장히 널널한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저희 세무법인은 재산세 위주로 하는데요. 그래서 1년에 재산세만 하면은 이거는 그냥 어떨 때 바쁘고 어떨 때 안 바빠요. 이제 신고 시즌과 무관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주로 우리 세무사가 많이 하는 어떤 기장 업무, 신고 대리 이런 걸 하는 이제 기업이라면 상반기가 엄청 빡세고 하반기는 오히려 또 하반기에 이제 개업하신 친구들한테 연락하잖아요. 요즘 뭐해 바빠? 조만간 한번 볼까? 1초 만에 카톡이 와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우리 1초 만에 카톡이 오면서 굉장히 이제 답변이 빠른 뭐 이런 거 별수 있는데 신고 시즌에는 막 일이 안 없어져요. 뭐 그래도 거의 죽었나? 이럴 정도로 알아서 이제 눈치껏 그때는 연락을 잘 안 한단 말이죠. 뭐 이런 이제 경우가 있고 개업하시면 진짜 이제 개업했어요. 개업하면은 뭐 내가 대표인데 본인이 뭐 돈 욕심 있으면 뭐 계속 하는 거고. 출근도 내가 한 11시까지 갔다가 차라리 난 늦게 하자. 나 아침잠이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아침형 인간이니까 뭐 7시까지 가서 한 4시에 퇴근해야지. 본인 마음이에요. 본인 마음. 본인 맴. 그죠? 그렇죠. 회계사는 어떻습니까? 회계사는 일단 들어가면 한 3년 차 이상 4년 차 정도 돼야 이제 인차지가 되거든요. 인차지가 이제 필드 책임자 돼서 그 회사 전체를 이제 내가 관리하는 거죠. 밑에 스태프들 두고. 인차지쯤 돼야지 자기가 자기 일정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죠. 사실 해줘야 되는 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워라밸을 이게 사실 워라밸이라는 게 내가 하루를 일주일을 내 계획대로 쓸 수 있으면 이때 일하고 이때 쉴 수 있는데 사실 1년차부터 3년차까지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워라밸이라는 게 사실 1년차부터 3년차까지는 요즘 뭐 52시간제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 많이 좋아졌죠. 요즘 저연차 신입들은 뭐 카톡 밤에 하면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맞죠. 그래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감사 시즌에는. 사실 1년차부터 3년차까지는 워라밸이 사실 조금 힘들다. 근데 저는 사실 진짜 알겠지만 진짜 뺀질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든 놀려고 어떻게든 쉬려고 욕 많이 먹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보면 막상 그때 배워야 될 일을 다 못 배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맞죠. 많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전문직인데 의사도 맞아요. 레지던트 인턴 바쁘잖아요. 있죠. 우리도 1년차부터 오히려 그때. 그렇지. 인차지 될 때까지는 이런 얘기하면 너무 꼰대 같은데. 꼰대예요. 아니 맞아. 아니 전문직인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빡센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대신 거기까지 해서 이제 매니저가 되고 시니어 매니저쯤 되면 이제 필드 안 나가요. 맞아. 이제 그럼 이제 맞아.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거든요. 대신 영업을 해야 되는 압박감이 좀 있긴 하지만 실적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개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실 진짜 본인 마음입니다. 본인 마음입니다. 저 진짜. 봐요. 엄청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저도 개업하고 나서부터는 아내 뭐 임신하고 산부인과도 항상 같이 갔었고 애들 사진 찍을 때도 항상 같이 가고 그러니까 잠시 션이라는 설이 있어요. 잠시수죠. 잠시수죠. 그래갖고 잠수종. 이게 막 아니 뭐 하시는 분인데 항상 같이 오세요 아빠가 뭐 이런 얘기해요. 막 저희 딸도 가끔씩 아빠 이렇게 회사 안 가려고 그러면 아빠 사장님한테 이럴 거야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정색하고 얘기해요. 나 잘 들어. 아빠가 사장이야. 이렇게 딱 얘기한다고요. 아사. 그때쯤 되면 우리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뭐 1년차, 5년차까지 힘든 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라밸은 제가 볼 땐 단기간, 저연차 때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쵸? 연차가 올라갈수록 점점 워라밸이 좋아진다.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보면 변호사 같은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연차가 높아도 계속 이렇게. 제 친구도 변모법인 대표인데 골프 치러 가는데 하루 종일 전화해. 난 이렇게 거래처 사장이랑 같이 골프 치러 온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점이 있는지. 세무사는 전화 많이 합니다. 참고로 세무사는 주 업무가 전화라고 보시면 돼요. 주 업무가 전화. 참고로 저희 여담으로 그 회계사 때가 바쁜가요? 저희 강사할 때가 바쁜가요? 저희.
아 그거는 시즌을 놓고 보면 회계사가 훨씬 네. 바쁘고요. 네. 평시에는 회계 자, 1년으로 보면 1년으로. 1년 전체로 보면 1년 전체로 보면. 워라벨이. 워라벨이 네. 워라벨이 네. 1년 전체로 보면 워라벨은 당연히 네. 강사가 좋죠. 항상 좋죠. 진짜 이제 힘든 또 직업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막 그런 콘텐츠도 요즘 많잖아요. 직업 소개하는 거. 그래서 제 친구도 그런 콘텐츠 한다 그러는데 하루 저를 탐구하는 뭐 그런 막 시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강사란 직업. 너만 같이 가시죠. 이 시간에 촬영해서 10분으로 모의학교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루에 가장 빡센 날로 정해서 하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또 지내는지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그래서 네 여러분 조택 구할 네, 부탁드립니다. 좋다고 부탁드리고 안녕. 네, 안녕. 네. 야, 이제 돈 내야 돼. 그러면 갑자기 퍽 해갖고 야 23,450원씩 뭐 이렇게 오. 나이스한 조직에서 일하기 때문에 뭐 프라이드고도 많이 생겨요. 자, 우리 돈쌤, 우리 네. 회계사, 세무사 후에 직업 만족도와 관련된 내용 같은데 일단 직업병 같은 게 있는지랑 또는 자부심 같은 거를 언제 느꼈냐 이게 실생활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죠. 일단 직업병은 네. 이게 아무리 마음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가꿔줘도 이게 돈에 민감해요. 이게 돈 계산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수에 우리 민감하다. 친구들 회계사 친구들 다 같이 만나서 술 먹으면 아. 만취해도 나중에 돈 낼 때 되면은 뭐 요즘에는 그냥 내가 낼게로 말지만 그럴 수 있죠. 옛날에는 만취해도 네. 막 야 이제 돈 내야 돼. 그러면 갑자기 퍽 해갖고 야 23,450원씩 뭐 이렇게 50원 단위 계산한다고요? 오버하신 거 아니에요? 좀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돈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저희 아내는 저희 통장 잔액을 저희 집안 통장 잔액을 네. 버림하거나 이렇게 반올림해서 우수리를 뗀다. 우수리를 떼지 반올림도 안 해. 버림으로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1억 2천 있다 그러면 1억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2천을 그냥 근데 제가 본능적으로 그걸 못 참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수의 좀 정확함을 요구하게 된다 생활 속에서. 그럴 리가 없는데 앞만 봐도 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네. 또 결국 분란을 만들게 되죠. 그런 게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직업병은요 아무래도 이제 세무사는 세법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법조문 용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들이 아니라 뭐 하지 아니한다. 뭐 일단 인간관계에 있어도 특수관계인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더머리게 툭툭 그런 용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뭐 가족을 특수관계인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뭐 얘기할 때 뭐 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뭔 소리야 뭐 이런 오해를 받은 적도 종종 있어요. 그런 이제 법률 용어를 은근히 많이 쓰게 된다 뭐 이런 게 약간 이제 직업병이고 맞아. 또 개업하시면 거래처한테 진짜 예상 뭐 계속 전화가 오기 때문에 좀 핸드폰 같은 거를 좀 이제 수시로 자주 보게 되고 전화가 안 오는데 막 전화 오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런 것들이 좀 직업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화를 많이 받게 돼요. 네, 진짜 전화예요, 전화. 콘서트 직원 같아요. 반대로 이제 또 자부심. 자부심. 네. 일단 자부심 하면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일단 제가 했던 일들이 그 신문 기사나 이런 데 나오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뭐 제가 그쵸. 했던 것 중에 보면 뭐 M&A 업무 같은 거 하게 되면 네. 뭐 LIG 매각할 때 저도 일 같이 했었거든요. 그럼 LIG 매각할 때 물론 거기 관련 회계사 정현돈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했던 일이 신문 기사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되게 보람이 있을 때가 또 많아요. 맞아요. 네, 엄청 많죠. 그리고 뭐 제가 했던 일 중에서 하나 금융그룹 전체를 법인세 신고를 제가 했었었는데 그 큰 기업을 결국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으로 다 신고를 해냈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그죠. 맞아요. 업무 만족도가 그런 데서 오는 맞아요. 생각합니다. 업무 만족도 맞습니다. 또 일단은 또 당장에 합격했을 때 자부심을 느끼는 게 어디 가서도 세무사님 일단 이렇게 돼요. 그렇죠. 회계사님, 세무사님 이런 호칭이 붙고 실제 세무법인 내부에서도 저희는 뭐 이제 선후배 느낌보다는 세무사님으로 호칭이 돼요. 그래서 이샘, 그다음에 뭐 정쌤 이런 식으로 성이나 뭐 이름을 따서 세무사님 호칭이 되면 어디 소개에서도 세무사님 이러면은 제가 생각해봤던 것보다 사람들 인식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세무사님이시구나 하면서 뭔가 사람을 막 다르게 보는 듯 눈빛? 막 이런 걸로 바뀌어요, 약간. 그러면서 내가 이런 또 막 이런 건가? 이거 자부심도 굉장히 느끼고 어느 모임에 가서도 굉장히 좀 환영받는 직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에 관심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좀 지인인 세무사 한 분쯤은 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람이 된 거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라 하시고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인생에 또 자부심을 느끼고 또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부모님도 부모님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좋아요. 자부심. 전문직의 자부심, 사자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예. 그 회계사나 세무사에서 회계법인, 세무법인 들어가면 아무래도 아무리 연차가 높으시더라도 직급이 높으시고 아무리 직급이 뭐 낮더라도 서로 상호 존대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맞아요. 절대로 뭐 어디 조직 내에서 반말하거나 뭐 불합리한 일을 겪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죠.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럴 필요도 없는 조직이고.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재수없어 이럴 수도 있는데 미생 드라마 있잖아요. 네, 봤죠. 미생. 장그래 씨. 미생 보면 막 장백희 씨가 저는 왜 일을 안 주세요 그러고 막 저희 아내도 은행 다닐 때 그러 보면서 막 눈물을 막 쭉 흘리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교감을 좀 공감이 안 못하겠더라고요. 됐다.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좀 뭐랄까 나이스한 조직에서 일하기 때문에 뭐 프라이드도 많이 생겨요. 맞아요. 자부심이 진짜 알아서 생깁니다. 자, 알아서. 그쵸. 네, 알아서 생기기 때문에 네. 뿜뿜하시되 또 너무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아, 약간 그쵸. 겸손함 이런 것도 그쵸.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또 속된 말로 깜치면 안 된다. 너무 또 나 큰일 납니다. 속에 뭐 막 묻지도 않았는데 막 너무 세무사에 막 이렇게 또 잘난 체를 하거나 또 이러면은 또 그게 반감이 되잖아요. 반대로 그쵸. 이렇게 숨어 있다가 혹시 무슨 일 하세요? 했는데 세무사 얘기하는 거랑 좀 세무사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겸손함을 잘 유지하고 너무 다른 사람 말하고 싶지만 이게 다 말할 기회가 가만히 있어도 주어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은 정말 많이 생긴다.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 좋아요, 네,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좀 해주시고 또 다음 질문으로 가시죠. 네. 네.